우리 이야기는 100년 전 거대한 운석이 대륙에 떨어지면서 시작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위 속에서 저그라고 불리는 거대한 곤충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지. 이 위험한 괴물들은 곧바로 인류와 전면전을 벌이게 됐어. 하지만 인간의 총기류로는 그 엄청난 숫자의 괴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인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잃고 말았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 천재가 정령계약이라는 기술을 개발해냈어. 이 능력 덕분에 여자들은 전투 정령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남자들은 그들의 마스터가 될 수 있었지. 이 새로운 힘 덕분에 인류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은 작은 땅이나마 지켜낼 수 있었던 거야.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 사람들이 거대하고 빛나는 분홍색 크리스탈 주변에 모여 있어. 한 젊은 여자가 크리스탈에 손을 대면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지. 평가관은 그 여자가 받은 무기가 고작 약해 빠진 C등급 검이라고 발표해. 너무 낮은 등급이 나와버린 탓에 실망한 소녀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려. 한편 우리의 주인공 한장은 방금 막 행사장에 도착해서 자신이 어떤 재능을 얻게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야. 시험관이 다음 차례로 붉은 머리의 샤오메이를 호명해 그녀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다가가지. 그녀가 크리스탈에 손을 대자 무대 위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 그 빛이 어찌나 센지 소녀의 눈이 부실 정도였지. 갑자기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는 창이 나타나 나이든 평가관조차 샤오메이가 불멸의 피피창을 얻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무려 S등급 장비였거든. 군중들 역시 그녀의 엄청난 스탯에 충격을 받고 만약 그녀가 똑같이 강력한 파트너와 결합한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될 거라고 수군거려. 하지만 장비를 받자마자 그녀는 남자친구인 한장에게 곧장 다가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말이야. 샤오메이는 한장에게 아주 차갑게 헤어지자고 말해. 이제 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면서 말이지. 그 말을 들은 한장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려. 소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부터 자기를 잊으라고 쏘아붙이지. 이 광경을 본 주변 남자애들이 상황을 비웃기 시작하고 한장은 엄청나게 뻘쭘해져. 사실 과거의 우리 주인공은 항상 이 붉은 머리 여친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어. 마사지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면서 말이야. 과거 회상 장면을 보면 샤오메이는 한장이 싸운 도시락을 던져버리면서 그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어. 한장은 제발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 그리고 다시 현재 일진 무리들이 강력한 여친에게 차인 한장을 조롱하기 시작해. 애초에 그녀의 존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한장은 자신도 S등급 이상의 재능을 각성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단호하게 받아쳐. 그 말을 들은 샤오메이는 대놓고 고웃음을 치며 한장 따위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비아냥대지. 드디어 한장의 테스트 차례가 오고 그는 아티팩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그가 크리스탈에 손을 댔는데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관중석엔 정적이 흐르지. 사람들이 마크를 비웃으려던 찰나 무대 위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릴 듯한 엄청난 빛이 폭발해. 세상에, 한장이 무려 SSS 등급 기술인 놀라운 신성한 부활을 각성한 거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여자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주인공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해. 심지어 파란 머리의 한 여자는 자기가 코스플레이어라며 자기 집에서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까지 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딱 잘라 거절해. 저런 얄팍한 여자들은 자기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라면서 말이지. 멋지다. 그리고 나서 한장은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하기 시작해. 화면에는 그의 재능이 신화급이라고 떠 있어.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정말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바로 그때 전 여친인 샤오메이가 진짜 뻔뻔하게 등 뒤에서 나타나더니 자기랑 듀오를 맺지 않겠냐고 묻는 거야. 와, 양심 어디? 주인공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써서 그녀의 상태창을 몰래 확인해보지. 그녀가 오늘부터 자기 손을 잡아도 좋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동안 한장은 샤오메이의 계약에 숨겨진 모든 정보를 직접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어. 당연히 우리 주인공은 그 쓰레기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한장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 쿨하게 돌아선다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2명의 여학생이 얼굴만 예쁘고 등급은 고작 2등급인 다른 여학생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그 애들은 이 소녀의 정령계약을 깎아내리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아카데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악담을 퍼부어. 이 불쌍한 소녀의 이름은 샤오유야. 쓸모없다는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슬퍼하고 있었지.
샤오유는 단지 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눈물을 삼키며 자책해. 정신없이 뛰어가던 샤오유는 그만 우리 주인공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아. 그녀가 뒤로 넘어지려던 찰나. 한장이 그녀를 꽉 잡아주며 괜찮냐고 물어보지. 그녀가 다치지 않은 걸 확인한 후 한장은 샤오유의 상태창을 보고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돼. 비록 그녀의 등급은 2등급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10개의 장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야. 주인공도 깜짝 놀라지. 샤오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겨.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물어봐. 와우. 샤오유는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여자애들은 한장의 선택에 질투 폭발해서 난리가 나. 이때 챔프 원장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나서면서 한장에게 그렇게 경솔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 원장은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파트너를 고르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샤오유가 주인공의 앞길을 막기 싫어서 제안을 거절하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잠깐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나타나. 자우후라는 이름의 우락부락한 사내가 대화에 끼어든 거야.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방금 주인공과 헤어진 붉은 머리 샤오메이의 할아버지였어. 자오는 씩씩거리며 왜 우리 영웅이 SSS 등급 재능을 써서 자기의 소중한 손녀를 겁졌냐고 따져 물어. 할아버지는 한장의 멱살을 틀어주고 감히 샤오메이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착각하다니 건방지다며 폭언을 퍼부어 급기야 소년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니놈의 최후라며 소리치던 그를 누군가 막아서지. 바로 챔프 원장이었어. 그는 자우후 부대장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경고해. 그러자 이 무식한 영감탱이는 한장이 자기 손녀와 계약을 맺어야만 물러나겠다고 생떼를 써. 하지만 한장이 말을 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샤오유와 계약을 맺겠다고 딱 잘라 선언해. 그리고는 샤오유의 손을 확 이끌며 당장 가서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말하지. 하지만 샤오유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미안해. 주인공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로맨틱해. 한장이 그녀에게 신성한 통찰력을 활성화하자 돌 주변으로 빛나는 사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샤오유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주변으로 보랏빛 구체가 형성돼. 그리고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검으로 변신하고 곧이어 시스템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공중에 둥둥 떠있는 무기를 보며 한장은 눈앞에 펼쳐진 그 경이로운 칼날의 자태에 넋을 잃고 감탄해. 이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이 무려 SSS 등급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관중들은 그 엄청난 힘의 스케일에 또 한 번 입을 쩍 벌리고 말지. 직후에 일관의 모습으로 돌아온 샤오유는 감격에 겨워 펑펑 울며 주인공의 품에 와락안겨. 이 감동적인 순간에 샤오메이와 그녀의 할아버지가 인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 샤오메이는 주인공한테 망신당했다고 계속 징징대는데 음흉한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달래. 다음 날 있을 테스트에 아주 잔인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야. 한장을 아주 영원히 담가버리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 손녀에게 능글맞게 물어봐. 몹시 기분이 좋아진 샤오메이는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보답으로 자기 집에 가서 비디오 게임이나 같이 하자고 초대해. 자우후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좋다고 오늘 밤 아주 재밌게 놀아보자고 답하지. 몇 시간 뒤 뉴스에 학생들의 각성 결과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와. 특히 한 장의 케이스를 두고 온갖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 핸드폰으로 그 뉴스를 확인하던 자우후가 샤오메이를 놀려대는 장면이 이어져. 자우가 자기가 뭘 제일 잘하냐고 묻자 그녀는 할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아부를 떨지. 위시는 샤오메이가 침대에 완전히 뻗어있는 장면으로 끝나. 그리고 다음날 식당. 누군가 식판에 밥을 담고 있어. 바로 주인공 한장이야. 그는 새 파트너와 평화롭게 점심을 먹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듀오미에 대해 엄청나게 수군거리고 있었지.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약해서 밸런스가 붕괴됐다는 둥 온갖 참견을 해대는 거야. 샤오유는 또 자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며 사과하기 시작해. 하지만 한장은 다정하게 그녀를 위로하며 매번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지. 게다가 지금은 밥 먹는 데만 집중하라고 당부해. 안 그러면 오늘 있을 평가에 지각할 테니까 말이야. 그때 갑자기 누군가 한장을 부르고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누군지 확인해. 왕루마오라는 이름의 남학생이었어. 그는 주인공의 시선을 끌더니 대뜸 허세를 부리기 시작해. 한장이 진짜 그렇게 강하긴 하냐며 시비를 터는데 우리 주인공은 그런 도발 따윈 가볍게 무시해버리지. 그저 누군지 묻기만 하자 왕루마오는 자기가 바로 샤오메이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당당하게 소개해. 딱 봐도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샤오메이만큼이나 오만한 녀석이었어. 한장은 이 녀석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며 팩트 폭력을 날리는데
그 바람에 왕루마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려 이때 새 남친을 대동한 붉은 머리 샤오메이가 그의 팔을 잡으며 한 장 따위는 무시하라고 말해. 그녀는 우리 주인공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조만간 아카데미에서 쫓겨날 거라고 학담을 퍼부어. 둘이 뒤돌아서 떠날 때 왕루마오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며 지질하게 경고를 남기지. 화면이 바뀌고 거대한 경기장이 나와 장내 아나운서가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곧 시작된다고 방송해. 이번 테스트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단 한 단계라도 통과하면 성공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해주지. 관중석이 꽉 차진 않았지만 어쨌든 평가관은 첫 번째조로 샤오메이와 왕루마오 듀오를 호명해. 붉은 머리와 그녀의 새 파트너가 게이트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승리를 100% 확신하는 표정이야. 드디어 게이트가 열리고 안에서 끔찍하게 생긴 발톱이 튀어나오더니 난이도 7짜리 거대 곤충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 다리가 수없이 달린 정말 기괴하고 징그러운 모습이었어. 왕루마오는 폼을 잡으며 전투 시작을 선언하지. 샤오메이가 창으로 변신하고 왕루마오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몬스터가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는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한 뒤 곧바로 반격을 준비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적을 내리치지. 장날이 괴물의 몸을 찌르긴 했는데 단단한 껍질을 뚫지는 못했어. 그러자 왕루마오가 높이 뛰어오르며 분노를 가득 담아 다시 한번 공격하겠다고 외쳐. 그는 괴물을 향해 돌진해서 기어코 몸을 뚫어버리고 몬스터는 엄청난 고풍에 찬 포효를 내질러. 그 공격으로 괴물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려 관중들은 곤충의 단단한 장갑을 뚫어낸 그들의 S등급 스킬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내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괴물이 쓰러지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 토벌당하는 모습이 비쳐. 한편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VIP룸에서는 주최 측 간부들이 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어.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분석 중이었는데 1구역 책임자인 웨이층은 저 듀오가 고작 저 레벨 몬스터를 상대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싸웠다고 지적해. 결과가 꽤 실망스럽다는 거지. 하지만 웨이칭은 헛소리를 하며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리마스터에게 곧바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말아. 이구역 리더인 린증시아는 방금 전투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내놔. 원래라면 단 한 방에 끝냈어야 할 전투였다고 설명하면서 정령 계약자가 평소에 문란한 생활을 한 탓에 전투 시 두 사람의 호흡이 엉망이 되었다고 예리하게 지적하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아나운서는 이 듀오가 해당 단계를 통과했다고 크게 방송해. 무려 아카데미 역사상 레벨 6에 도달한 신기록을 세웠다면서 말이야. 한편 관중석에서는 S등급인 샤오메이를 걷어찬 한 장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 스탯만 놓고 보면 샤오유보다 샤오메이가 훨씬 강력할 텐데 굴러온 복을 찾다는 거지. 이어서 평가관이 다음 조를 경기장으로 부르겠다고 안내해. 바로 우리 주인공과 그의 파트너 차례야. 두 사람이 거대한 게이트 앞에 섰는데 전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한 장은 공기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해. 무려 10마리의 레벨 1짜리 거대 몬스터들이 동시에 공격하려고 나타난 거야. 분명 낮은 등급의 테스트라고 했는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주인공도 깜짝 놀라. 관중석의 엑스트라들은 주인공이 꼴에 안 맞게 저레벨 파트너를 골라서 벌을 받는 거라며 조롱해대지. 아나운서는 관중들에게 학생의 랭킹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조절된다고 둘러대지만 이건 곧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 진실은 이거였어. 붉은 머리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을 대놓고 탈락시키려고 아나운서에게 뇌물을 먹인 거야. 한 장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길 바랐던 거지. 아나운서는 속으로 우리 주인공이 어제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혀를 차. 건드려선 안 될 거물을 건드렸다는 거지. 바로 그 순간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돼. 괴물들이 우리 듀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그 혼돈의 전장 한가운데서 샤오유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눈부신 황금빛 검으로 변신해 우리 주인공은 그 무기를 완벽하게 다루며 빠르고 정교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10마리의 몬스터를 순식간에 싹쓸이해버려. 경기장에 있던 엑스트라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저 검이 고작 2등급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 관측실에 있던 간부들 역시 이 듀오의 압도적인 힘에 경악을 금치 못해. 화면으로 방금 벌어진 일을 지켜본 1구역 책임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 자기는 예전에 저 몬스터들을 처리하는데 30초나 걸렸는데 저 듀오는 단 1초 만에 전부 쓸어버렸으니 말이야. 린징시아는 우리 주인공의 힘이 너무 압도적이라 현재 테스트 룰 자체가 이 듀오에겐 안 맞는 것 같다고 평가해. 방에 있던 한 덩치 큰 간부는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난이도를 올린 거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방금 경기장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어.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도대체 저 듀오가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를 내는지 의문을 품어. 그리고 몬스터 20마리 정도는 풀어야 녀석들의 진짜 한계를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지. 웨이층은 압박을 더 가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맞장구쳐. 자기도 훈련병 시절엔 그 정도 난이도는 감당했었다며 허세를 부리면서 말이야.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도 이 듀오의 한계와 결단력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다며 그 의견에 동의해. 그렇게 듀오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주최 측은 무려 20마리의 몬스터를 경기장에 한꺼번에 풀어버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콧노래를 부르며 소울메이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따위의 농담이나 던지면서 여유롭게 손을 풀어. 한 장의 등 뒤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황금빛 검이 그의 눈앞에 둥둥 떠올라. 그들의 위치에서 푸른 파동이 터져나와 천장까지 치솟으며 일대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덮쳐버려. 괴물들은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며 완전히 박살나버리지. 한장은 아주 여유롭게 이게 다냐고 도발해.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관중석 사람들은 저 녀석 진짜 끝내주게 건방지다며 혀를 내둘러. 아까 그 웨이칭은 이번 결과에 또 한 번 감명을 받고 당장 저 듀오를 자기 팀으로 스카우트해야겠다고 마음먹어. 3구역 리더인 야쿠가 나서서 저렇게 경험 없는 듀오를 최전방전선에 보내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반박해. 이 때문에 간부들 사이에서 한장과 샤오유 듀오를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치열한 말싸움이 벌어져. 다들 자기 팀에 쓸만한 전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 곧이어 4구역 리더인 쉔제키가 끼어들어. 너희 구역은 다 별로라며 자기 구역에 있는 유적지 탐사에 이들을 보내는 게 최고라고 주장해. 웃기게도 다른 두 리더가 동시에 붉은 머리 쉔제키를 쳐다보며 입 좀 다물라고 쏘아붙이지. 그때 방의 책임자인 노인이 이 소란을 잠재워. 그는 방금 본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 젊은이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겠다고 선언해. 그것도 이번엔 설정 가능한 최고 난이도로 말이야. 방 뒤편에 있던 샤오메이 할아버지가 이 결경을 듣고 아주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잡혀 한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아주 벼르고 있는 거지. 다시 경기장. 한가운데에 한 인물이 거대한 게이트 앞에 서 있어. 썩어 빠진 평가가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난이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다시 한번 얄밉게 방송해. 난이도 3 설정으로 2단계 도마뱀 10마리와 썬더버드 10마리가 전장에 동시에 소환돼. 저 몬스터들은 공격과 방어의 협동 플레이가 미치도록 뛰어나서 관중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버려. 저 정도 난이도는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 하지만 우리 주인공 한장은 드디어 진심으로 싸워볼 만한 가치 있는 도전을 맞이했다며 오히려 피를 끓여. 관중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왕루마오는 한장이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오만하다고 비웃어 몬스터들이 주인공을 향해 합동 공격을 퍼부으며 빠르게 돌진해와. 썬더버드들이 귀를 찢을 듯한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지르지만 우리 주인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황금빛 검을 지켜둔 한결은 자신과 함께 싸울 영적 병사들을 여러 소환해내. 병사들은 괴물들을 한 번에 쓸어부리겠다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고 도마뱀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타격해.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썬더버드들이 파괴적인 전기광선을 쏘아대며 영적 전사들을 모조리 소멸시켜버려. 광선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 주인공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엄청나게 강렬한 오렌지빛 오라를 뿜어내며 말이야. 한장이 몬스터 무리를 향해 도약하자 관중들은 그 엄청난 용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려. 간지나게 착지한 그는 검을 꽉 움켜쥐어 샤오유는 그가 도마뱀과 썬더버드 무리에게 완전히 포위된 걸 보게 되지. 그리고 한장이 기합을 내지르며 끝이 나. 파열 진영을 발동시키고 그 충격파로 모든 크리처들을 싹 다 날려버려. 직후에 하늘에서 몬스터들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우수수 떨어지는데 우리 주인공의 괴물 같은 힘을 경기장 전체에 똑똑히 보여주는 거지. 이 모든 걸 주의 깊게 지켜보던 왕루마우는 도대체 한장 안에 얼마나 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는 건지 궁금해해. 관측실에 있던 구역 리더들은 방금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본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 이 듀오가 단 2번의 움직임만으로 그 많은 크리처들을 싹 쓸어버렸잖아. 방구 속에 있던 노스승은 속으로 생각하지. 주인공 곁에 있는 소녀 샤오유의 능력이 전투 중에 엄청나게 증폭되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노스승은 즉시 자신의 집사를 불렀어. 집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인 곁에 나타나서 완벽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그가 지금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묻자. 스승님은 집사의 특수 능력을 써서 저 소년 한장의 진짜 전투력 수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해. 하지만 집사는 시험 중에 이미 시도해봤지만 한장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읽어낼 수 없었다고 대답하는 거야. 집사는 아마도 이게 젊은 링준 때와 같은 미스터리한 케이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여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스승은 고개를 돌리며 혹시 어린 샤오유웨이가 가진 그 괴물 같은 힘 때문에 평가 크리스탈이 잘못 읽은 건 아니냐고 물어보지. 집사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대답하지만 리슈통 스승님은 이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어. 노인은 링준이 최대한 빨리 한장을 만나봐야겠다고 말해. 하지만 스승님의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아주 신경 쓰이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지.
그래서 집사에게 저 두 젊은이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영적 특성 이름이 대체 뭐냐고 물어봐. 집사는 아주 진지하게 그들의 특성이 바로 신농의 솥이라고 알려주지. 그러고 나서 장면은 다시 경기장에 있는 주인공에게로 넘어가는데 평가관이 한장에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다음 도전으로 넘어갈 확신이 있냐고 질문하고 있어. 우리 소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해. 그 순간 경기장에 레벨 4의 몬스터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포털에서 쏟아져 나오며 맹렬하게 포효하는 거야. 거대한 지네가 우리 영웅을 향해 돌진하지만 한장은 그 치명적인 공격을 아주 가볍게 피해주지. 직후에 그는 자신의 마검인 샤오 유웨이를 통해 압도적인 음악의 힘을 뿜어내기 시작해. 순식간에 움직이면서 눈앞에 있는 모든 크리처들을 자비 없이 끝장내버려. 그런데도 포털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왔어. 하지만 한장은 이 도전이 자신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하지. 그러더니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의 힘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싹 다 쓸어버리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몬스터 무리를 상대로 통쾌하게 승리하고는 계속해서 다음 도전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 곧장 레벨 9까지 지킹해버리지. 전투가 끝난 후 한장 주변에는 크리처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 소년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지. 그때 평가관이 한장이 이미 레벨 9에 도달했으니 여기서 테스트를 멈춰도 된다고 말해.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영웅은 난이도 10까지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 결정에 안경을 낀 평가관은 자기가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쩌버려. 근처에 있던 관종들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한장은 이제 막 힘을 각성했는데 아카데미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벨에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장면은 제1구역의 리더인 웨이칭에게로 넘어가. 그는 자기도 전성기 시절에 겨우 레벨 9에 도달하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하지. 웨이칭 리더가 그 대단한 업적을 이뤘을 때를 회상하는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 만약 우리 영웅이 10번째 라운드에서 이긴다면 아카데미 전체의 역사적인 기록을 깨버리게 되는 거야. 이 상황 때문에 제1구역과 제2구역의 리더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 저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자기 팀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린징시아는 안경을 조심스럽게 치켜올리며 그 소년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해. 그러더니 린징슈안의 몸에서 보라색 오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 한바탕 주먹 다짐으로 이 결판을 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서 백발의 평가가는 주인공이 계속 도전하는 걸 막지는 않겠다고 발표해. 하지만 지금처럼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면 한장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지. 그러자 우리 주인공은 회복할 시간을 아주 잠깐만 달라고 부탁해. 평가관은 그 요청을 이해하지만 경기 규칙상 휴식 시간이 5분을 넘길 수는 없다고 경고해. 그런데 소녀는 평가관의 말을 자르면서 노래 한 곡이 끝날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있지. 그리고 즉시 한장의 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해.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해버렸지.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은 영웅과 그의 검 샤오유웨이가 각성 레벨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도 둘의 호흡만큼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자, 다시 사무실로 가볼까? 구역 리더들 사이에서는 이 학생 듀오를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여전히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 난리통 속에서 방구석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 좀 봐달라는 듯이 헛기침을 크게 해. 바로 제5구역의 리더인 류징춘이었어. 그는 다른 리더들이 정말로 저 소년을 전투에만 써먹을 작정인지 묻지. 한장이 부상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저렇게나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도 말이야. 웨이칭과 린징슈안 리더는 류징춘을 쳐다보며 혹시 당신도 저 유망한 학생을 두고 경쟁하고 싶은 거냐고 묻지. 류징춘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해. 저 소년이 있다면 전장에서 사망자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제5구역 리더의 말은 두 마스터에 의해 금방 제지당하고 말아. 그들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지. 막 물리적인 충돌이 시작되려던 찰나. 리슈통 스승님이 논쟁에 끼어들어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아주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해줘. 스승님은 8개의 구역 모두가 이미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가 아주 잘 정해져 있다고 설명해. 제1구역은 결정적인 전투를, 제2구역은 전략을 담당하고, 제3구역은 영토 확장을, 제4구역은 탐험과 정보 수집에 전념하잖아. 그리고 제5구역은 치유를 책임지고 제6구역은 감시 업무를, 제7구역은 바다를 누비며 마지막 구역은 비밀 작전을 맡고 있지. 이 8개의 구역이 하나로 뭉쳐 대하의 거대한 기둥을 이루고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리 스승님은 제9구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고 고백해. 장면은 다시 바뀌어서 짙은 연기 속 멀리서 거대한 크리처가 끔찍하게 포효하는 모습이 보여. 그 크리처의 이름은 저그인데
모두에게 화염수라고 알려진 레벨 3의 몬스터야. 리 스승님은 만약 소년이 저 몬스터와 싸워 3분 동안 살아남는다면 10번째 라운드는 완벽한 성공으로 간주될 거라고 설명해. 갑자기 화염수가 엄청나게 강력한 포효를 내지르기 시작해. 그 포효에서 뿜어져 나온 충격파가 경기장을 휩쓸면서 관중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허공으로 날려버리지. 사람들은 왜 저 소년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저렇게 위험한 맹수와 정면으로 맞서려 하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해. 바로 그 순간 한장과 샤오유의 사이에 아주 귀여운 장면이 나와. 우리 영웅이 자신의 검에게 다가올 상황에 준비가 됐냐고 묻거든. 한장은 망설임 없이 거대한 몬스터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고 몬스터 역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짓뭉개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저그 크리처는 즉각 반응해서 거대한 입을 쭉 벌리더니 소년을 향해 공기를 가르는 엄청난 크기의 불덩어리를 발사해. 우리 영웅은 날렵하게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그 치명적인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내지. 마지막 순간 한장의 바로 뒤에서 크리처가 쏜 불공격의 파괴적인 충격 때문에 경기장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 한장은 이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만화를 검에 집중시켜서 강력한 반격을 위한 힘을 끌어모아 시간 낭비 없이 소년은 훌쩍 뛰어올라 공중에 살짝 떠오르더니 주변의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해 크게 기합을 내질러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돌풍 때문에 관중석에 있던 대머리 아저씨의 가발이 벗겨질 정도라니까. 가발이 훌렁 날아가 버렸지 뭐야. 근처에 있던 소녀들도 그 엄청난 힘의 압박감을 피하지 못하고 응축된 힘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꽉 매달려 있어야만 했어. 한장은 그 거대한 몬스터를 향해 압축된 바람의 공격을 정통으로 날려버려 즉시 그의 눈앞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빠르고 맹렬하게 회전해 적은 몬스터도 그 바람 공격의 압도적인 위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곧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걸 깨닫게 되지.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저그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아주 짜릿한 광경만 남게 돼. 마치 하찮은 헝겊인형처럼 팽팽 돌면서 말이야. 속수무책으로 날아가면서 화염수는 피할 수 없는 최후를 앞두고 마지막 절망의 포효를 내질러. 순식간에 그 거대한 몬스터는 압도적인 바람의 힘에 의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공중에는 작은 파편들만 흩날릴 뿐이었어. 관중석의 사람들은 소년이 방금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힘에 완전히 매료된 채 넋을 잃고 쳐다봐. 이렇게 미친 난이도의 도전을 성공해낸 거잖아. 질투심이 가득하긴 했지만 빨간 머리의 샤오메이와 그녀의 새 파트너 왕루마오조차도 주인공의 활약에 눈에 띄게 감탄한 모습이었어. 일격이 끝난 후 한장 스스로도 이렇게 높은 레벨의 도전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몸에 심각한 무리가 올 거라고 속을 생각하지. 갑자기 주인공 주변의 가상세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해. 전투 시뮬레이션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신호지. 바로 그 순간 미스터리한 남자가 나타나서 한장이 모든 도전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진출한 게 정말 기쁘다고 말하는 거야. 소녀는 낯선 남자에게 대체 누구시냐고 묻지. 남자는 차분하게 자신을 린징 슈안이라고 소개하며 자기가 이 지역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이 미스터리한 남자는 자기가 구역 중 한 곳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하더니 빙빙 돌리지 않고 소년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훅 던져. 린징 슈안은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묻고 한장은 이렇게 대답해. 저그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소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 싸울 것이며 모두가 평화롭고 번영하며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지. 이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 두 사람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소년을 향해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해. 다가온 사람은 바로 한 노인이었는데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물어봐. 린징 슈안이 그를 리 스승님이라고 소개하자 주인공은 그를 보자마자 대하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수장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리 슈통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지. 곧바로 100년 전 이 노인의 이야기가 화면에 펼쳐지는데 3명의 저그 황제가 대하를 멸망시키기 위해 연합했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그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리슈통이 홀로 3마리의 괴물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죽이고 대하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해냈던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환장은 스승님이 정말로 자신을 제자로 삼고 싶으신 게 맞는지 물어봐. 리슈통은 당연히 그렇다고 확언하지. 그러자 한장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살아있는 전설에게 훈련받을 수 있는 이 뜻밖의 영광에 깊이 감사해.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 소년이야말로 노인의 그 까다로운 훈련 기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재였거든. 하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만난 첫 자리인 만큼 리슈통은 그에게 반지 하나만을 선물로 건네.
사실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라 인벤토리 기능을 하는 특별한 아이템인데 노인이 수년 전에 죽인 저그 황제의 뼈로 별해낸 거였어. 게다가 노스승은 이 반지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오라를 뿜어낸다며 주인공에게 이 새로운 물건을 다룰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해. 한편으로는 하급 저그들을 겁먹게 만드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급 저그들은 착용자에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게 만들거든. 스승은 소년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의를 주지만 우리 영웅은 아주 확고하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지를 간직하겠다고 말해. 스승은 안경 낀 평가관에게 조롱 섞인 시선을 쓱 던지면서 자신의 세제자가 겁쟁이가 아니라서 참 기쁘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그 직후 새로운 스승은 제자 한장과 그의 파트너 샤오 유에이가 시험에서 보여준 엄청난 활약을 축하하며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초대해. 그렇게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대승리와 새로운 제자를 받아들인 걸 축하하기 위해 곧장 레스토랑으로 향하지. 도착하자마자 리슈통 스승님은 이 듀오가 엘리트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초대했다고 발표해. 그러자 린징슈안이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이 제2구역의 전투구역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혀. 이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전우란 걸 알게 돼. 제3구역의 예치우, 제4구역의 선자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구역의 류징춘까지 우리 주인공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겸손하게 감사를 표하지만 머리를 매끈하게 넘긴 붉은 머리의 리더는 다들 가족 같은 사이인데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해줘. 아쉽게도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 국경을 수비 중인 제6구역의 리더라. 해외에 나가 있는 제7구역의 리더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막 제8구역 리더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깜짝 놀랍게도 제8구역 리더가 레스토랑에 불쑥 나타나서는 자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다고 경고하지. 그는 우리 영웅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재빨리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면서도 한장에게 이걸 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단단히 일러도 그리고는 나타났을 때만큼이라 순식간에 섬광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 그의 엄청난 속도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지. 한장은 제8구역 리더의 그 독특하고 미스터리한 매력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그 순간 린징슈안이 소년에게 저신과 형제들이 준비한 선물이 담긴 상자를 내밀어 그 안에는 듀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재료들과 옷, 기술 비급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 우리 주인공은 정말 기뻐하며 구역 마스터들의 관대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하지만 한 뚱뚱한 노파가 레스토랑에 들이닥쳐서 자기만 쏙 빼놓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냐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축하 분위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 샤오 유에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이모라는 걸 깨닫고는 너무 놀라고 깊은 수치심을 느껴. 노파는 아주 무례하게 이 어린 기집애가 평소엔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힘을 각성하더니 혼자 도망쳐서 놀아나려고 한다고 몰아세우는 거야. 하지만 소녀가 변명을 틈조차 주지 않고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들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샤오유웨이의 뺨을 올려붙이려고 해.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우리 주인공이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 노파의 팔을 꽉 잡고 폭행을 막아내지. 노파는 망설임 없이 자기 팔을 거칠게 확 빼내면서 소년에게 당장이고 놓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꽥꽥 소리를 질러. 노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린 한정이 그저 소녀의 힘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애를 키우느라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러냐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샤오 유에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이모의 뻔뻔함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레스토랑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다니. 갑자기 폭발한 소녀는 이제 그만 좀 하라며 그런 헛소리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쳐. 하지만 노파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불행하게 소냐가 선을 넘었다며 버릇이 없다고 쏘아붙여. 자기가 직접 키워놓고 버릇 없다고 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며 그녀는 제사구역에 있는 삼촌이 조카의 이런 예의 없는 모습에 실망할 거라며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협박해. 테이블에 앉아있던 리더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교환하며 대체 저 여자가 계속 들먹이는 제사구역의 삼촌이라는 예의 없는 인간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노파는 삿대질을 해대며 저 젊은 놈이 대체 지가 뭔데 내 팔을 잡냐고 악을 써. 심지어 리슈통 스승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저 주인공 놈 밥값 내주는 하랩이라도 되냐며 경멸하듯 묻는 거야. 노파는 만약 정말로 이 커플을 데려가고 싶다면 금과 집, 그리고 차로 값을 치러야 할 거라면서 제3, 제4, 제5구역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싹 다 불러 모아 이 상황을 정리해주겠다고 협박해. 이런 미친 짓거리를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었던 노스승은 리더들에게 당장 나서서 저 미친 여자의 입을 닥치게 하라고 지시해.
다급해진 청년들은 도대체 경비원들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구역 안에 들이게 한 건지 따져묻기 위해 서둘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 노파는 한 번 더 협박하며 자기는 너희들을 처리해줄 힘 있는 지인들이 널렸으니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쳐. 바로 그 순간 여자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벌이던 그노의 추잡한 난동을 딱 끊어버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사람에게서 엄청난 쌍욕과 호통을 듣게 되는데 상대방은 오늘부로 우리 두 가문은 연을 끊겠다고 통보해버려. 이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띤 리 스승님은 그녀가 우리를 처리할 때 쓰겠다던 그 대단한 인맥들은 대체 어디 있냐고 비꼬듯 묻지. 전화선 너머에서 뉴 삼촌은 이 더러운 일에 자기를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커플은 위대한 리더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만 내버려두라고 여자에게 소리쳐.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이모는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자기가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져 버렸어.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레스토랑 경비원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여자를 향해 재빨리 다가가 강제로 끌어냈지.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나뒹굴며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추태를 부렸어. 그 악쓰는 소리에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리 스승님은 여자를 향해 압박 공작을 날려버렸고 여자는 질질 끌려나가며 절망적인 비명만 질러댈 수밖에 없었지. 이 유감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 샤오유에는 모두에게 사과해. 이모의 그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눈에 띄게 당황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리슈통 스승님은 어린 소녀를 다독이며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부터는 한장과 그의 전우들 그리고 새로운 할아버지인 자신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소녀와 우리 영웅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초대하지. 소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초대를 받아들여.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기분을 느낀 거야.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지고 다들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는데 동의해. 소동도 다 끝났으니 드디어 다들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지. 그 후 스승님은 사려 깊은 이 노인이 두 사람에게 이 고급 요리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해. 다양한 사냥꾼들의 방식에 비유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우리 주인공이 자기는 어떤 식으로 요리될 것 같냐고 묻는 거야. 천천히 구워질지, 바싹 로스팅될지, 아니면 살짝 데쳐질지 말이야. 노인은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해. 이 말에 소녀는 깊은 생각에 잠기지.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자기 음식이 사라진 걸 눈치채 알고 보니 어린 샤오이웨이가 자기 마스터인 한장을 주려고 챙긴 거였어. 한장은 이 모습에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둘의 유대감은 정말 엄청나질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후 린징 슈안이 설명하길 파트너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 파트너가 고레벨 스피릿 마스터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 이 비밀스러운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스피릿 계약 파트너가 두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인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무기로 실체화되는 거지. 이걸 설명하려고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리더들의 아내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 국경에서 괴물들과 맞서서 말이야. 하지만 린징 슈안이 아주 매운맛 디테일을 하나 강조하는데 그렇게 파트너들이 떨어져서 싸우려면 먼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주인공이 왜 하필 이 급 파트너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이 계약이 어떻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SSS급으로 변환되는지 설명해. 리더들은 이 놀라운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런 독특한 능력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해. 이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듣는 거였거든. 우리 주인공은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숨겨진 신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면 아무 파트너나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 그러자 주인공의 옛 스승이 정색하며 이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지. 화제를 돌려서 지역 리더들이 대하의 영토가 저그를 상대로 20%나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스승에게 전해. 이 말을 듣자마자 예 스승은 엄청나게 신이 나서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들어 올리고 일행은 아주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해. 그들은 유망한 미래를 축하하며 다 함께 활기차게 건배를 나누지. 하루가 끝날 무렵 축하 파티가 끝나고 리슈통 노인은 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새 숙소로 에스코트해줘. 우리 주인공은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벌써 취하신 거 아니냐며 스승에게 농담을 던져. 하지만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은 아주 멀쩡하고 완전히 맨정신이라는 걸 보여주지. 집 안으로 들어선 한장은 할 말을 잃어버려. 스승님이 이 도시에 이렇게 호화로운 대저택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때 노인이 아련한 눈빛으로 이 집이 바로 자신의 아내가 평생을 살았던 그 자리에 세워져서 그렇다고 말해.
주인공은 스승님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 얘기에 깜짝 놀라. 그리고 아주 순진하게 아내분이 지금 집에 계시냐고 묻지. 하지만 스승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대답해. 과거 저그와의 그 위대한 전설적인 전투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리슈통만을 승리자로 기억하고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야. 우리 주인공은 스승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해. 노인은 한장에게 샤오유웨이가 곁에 살아있을 때 파트너에게 정말 잘해주라고 조언해줘. 샤오유웨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주인공 영혼의 다른 절반을 상징하니까 소녀는 정중하게 스승님께 아내분의 성함을 여쭤봐.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계속 기억한다면 그녀는 역사 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 노인은 감동받은 미소를 지으며 평생의 사랑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링메이라고 밝혀. 그는 그 전설적인 전투를 회상하며 자신이 벌레 한 마리를 죽였지만 그녀는 다른 두 마리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해. 대하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영광은 마땅히 그녀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는 씁쓸하게 돌아서며 이제 그만 자러 가자고 완하지. 몇 시간 후 노인은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어.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스승의 곁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서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를 깜짝 놀라게 해. 이 듀오는 아내분이 더 이상 곁에 안 계시니 자신들이 스승님의 곁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해. 이 모습은 스승에게 자신과 아내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 노인은 이제 주인공이 훈련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 소년이 더 강해지기 위해 팔극권이라는 무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말이야. 갑자기 리슈통 스승이 미친 듯한 기합을 지르며 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려. 오직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대박이지. 그는 소년에게 8개의 신체 제어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줘. 이 숨겨진 혈도들이 열리면 인간 신체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놀랍게도 주인공은 노인이 보여준 부드러운 움직임을 순식간에 따라하기 시작해. 마치 예전부터 그 기술에 아주 익숙했던 것처럼 말이야. 똑같이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몸에 흐르기 시작하고 스승은 완전히 깜짝 놀라. 소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능력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하지만 소년이 훈련하는 동안 리슈통은 8개의 신체 제어문 기술을 사용해서 실전 싸움이 어떤 건지 직접 가르쳐주기로 결심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젊은 제자의 가슴에 다이렉트 펀치를 꽂아버려. 한 장은 몇 미터나 밖으로 날아가 버렸고 지금 우리 영웅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어. 노인은 그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충고하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새로운 제자에게 마침내 귀중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어서 눈에 띄게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해. 반면 진짜 위험을 감지한 한장은 앞으로 훈련할 때 제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스승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지. 다음 날 칭탕 학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함께 복도를 걷는데 어린 샤위웨이가 얼굴이 많이 아프냐고 물어봐. 소네는 그런 고통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다고 대답하지.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복도에서 멍청한 녀석들, 무리와 마주치게 돼. 바로 샤오메이의 꼬붕인 그 오만한 빨간 머리 왕루마오였어. 그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며 비웃기 시작해. 아레나에서 거둔 성공을 운운하며 그렇게 등급도 낮고 약한 파트너를 가졌다고 조롱하는 거야. 순진무구한 샤위웨이는 그 모욕적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웅은 저 녀석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바보일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해줘. 그 직후 두 사람은 그 녀석을 가볍게 무시하고 함께 디렉터의 사무실로 들어가. 디렉터는 한장과 샤이웨이에게 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으로 가야 한다고 아주 심각하게 알려줘. 그는 즉시 공식 서면 통지서를 건네며 가능한 한 빨리 조직에 합류해 임무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이 갑작스러운 명령을 듣고 주인공 한장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껴. 디렉터로 이 임무가 아주 까다롭다는 걸 인정하면서 결정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고백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웅의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지.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잠시 후 그들이 방을 나서자마자 그 불량배가 다시 도발을 걸어와 주인공이 아무리 강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깰 수 없는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야. 이제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선 그 멍청이 무리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해. 한편 우리 영웅 한장은 차갑고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만간 이 건방진 벌레 같은 자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어. 한장을 더 도발하려고 불량배 왕로마오는 자기가 지난밤을 빨간머리 샤오메이와 함께 보냈고 힘이 2배로 강해졌다는 거짓말을 드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인공에게 싸움을 걸지.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결과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충돌을 시작해. 그들은 앞으로 돌진하며 엄청난 힘으로 주먹을 맞부딪히고 학원 복도에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켜. 하지만 주인공의 말도 안 되는 힘과 충돌하자마자 불량배의 팔이 즉시 풀어져 버려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그 녀석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인공 한 장이 그 바보에게 또 다른 일격을 날려. 이어서 적의 앞면에 아주 잔혹한 펀치를 한 방 더 꽂아 넣으며 이 싸움을 영원히 끝내버려. 그 결과 불량배 이파는 차가운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야말로 바다마땅한 참교육을 당한 후 두 사람은 그 자리를 유유히 벗어나기 시작해. 갑자기 디렉터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소년을 치료할 간호사를 부르면 소리쳐. 그 후 우리 영웅은 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장 서비스 카운터로 향해. 그곳에 도착한 그는 접수원에게 그 구역의 특수부대에 즉시 합류하고 싶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지. 그 말에 젊은 접수원은 꽤 놀란 눈치야. 접수원은 이미 두 사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치명적인 전장으로 향할 재능 있는 학생들이라는 걸 확인해줘. 그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입력하고 영어 이출팀을 등록하는데 이제 이 팀은 한 장이 이끌게 될 거야. 접수원은 구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두 사람에게 알려주고 마침내 뒤쪽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라고 말해. 바로 그 순간 문을 연 한 장과 샤위 웨이는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고 완전히 난장판인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 모든 오물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역겨움을 느끼지. 방 안에 엉망진창인 상태 말고도. 침대에는 빨간 머리 여자와 게으른 남자가 누워 있었어. 몇 시간 전까지 엄청나게 술을 마신 것 같더라고. 빨간 머리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우리 주인공 한 장이 자신이 7팀의 리더라고 밝혀. 새로운 대장의 등장에 그녀는 꽤 놀란 눈치였어. 침대에 있던 듬성듬성한 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가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어린 녀석이 대장이라니 완전 모욕적이라고 투덜거려. 그러고는 두 사람에게 당장 나가라고 해.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 멍청이처럼 굴면서 말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남자는 곧바로 어린 샤위웨이를 보고는 뻔뻔하게 자기 파트너가 되지 않겠냐고 물어봐. 이건 우리 주인공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잖아. 분노한 한 장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앞으로 돌진해서 젊은 남자의 배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꽂아버려. 자기 파트너에게 무리하게 구는 걸 응징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타격 때문에 남자의 입과 코에서 액체가 뿜어져 나와. 으악! 펀치의 위력이 어찌나 말도 안 되게 셌는지 그 바보를 방 저편으로 날려버렸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의 등은 벽에 엄청난 힘으로 부딪히고 말지. 그러자 빨간 머리 여자가 그 젊은 남자를 이판이라고 부르며 자기가 쉬러 간 동안 새 대장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고 말해. 하지만 그는 그 소녀 홍잉웨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뿐이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젊은 빨간머리 소녀는 그냥 그의 얼굴 앞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리지. 속이 다 시원해. 이제 일어선 그 바보 이파는 팀이 완전히 몰락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마실 술 한 병 살 돈도 없다고 툴툴거려. 젊은 남자는 한 장이 이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그러고는 이 판이 다른 팀들과 비교한 우리 팀의 자격을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들이 랭킹 꼴찌라는 사실이었어. 게으른 젊은 남자는 이미 다시 주저앉으며 인원 감축 때문에 이 랭킹이면 하위 구역으로 쫓겨날 거라고 말해. 하위 구역은 규칙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라서 생존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곳이라고 설명하지. 이제 술도 다 떨어졌겠다. 이 판은 영구 강등되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그때 팀의 소녀가 불쑥 나타나서 삶의 의지조차 없는 이 판 같은 짐덩어리를 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쏘아붙이지. 하지만 한 장은 모두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어.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걸 말이야. 어려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한 장은 이 그룹을 엘리트 팀으로 바꿔놓겠다고 자신감 넘치게 선언해. 진짜 멋있어. 다음으로 주인공은 그들을 맞이했던 미스터리한 빨간머리 소녀와 대화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 두 사람은 그녀 곁에 앉고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소녀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 이 사실에 그녀는 엄청나게 놀라지. 내 진짜 정체가 뭐냐는 그녀의 질문에 영웅은 아주 차분하게 방금 보여준 능력은 자신의 진짜 힘의 아주 작은 시연일 뿐이라고 말해. 젊은 한 장은 아주 진지하게 그녀에게 팀의 위상을 다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고 설명하지. 마지막으로 한 장은 임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 그룹 내에서 경쟁이 아닌 오직 협력만을 원한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말이야. 여자는 몇 초 동안 그를 반히 쳐다보며 그의 의도를 신중하게 평가하더니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해.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이점을 받기 때문이지. 주인공은 그녀에게 가능한 임무들을 분류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 소녀는 그룹에 맞는 3개의 임무를 찾았다고 알려져. 하지만 시스템에 있는 그 임무들은 너무 우스울 정도로 쉬워서 그것만 해서는 조직 내 랭킹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뻔했어. 그래서 우리 영웅 한 장은 가장 많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임무를 선택하려고 해. 망설임 없이 젊은 청년은 저그무리를 선면하는 임무를 선택해보려. 이건 그룹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임무였지. 하지만 빨간머리 홍잉웨이는 그 임무에 도전하려 하더니 완전 미친 짓이라고 말려. 승산이 있으려면 최소 6명의 숙련된 전투원이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임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혼자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켜. 마치 그게 자신에겐 그저 단순한 테스트 중 하나인 것처럼 말하면서 장멸은 잔뜩 화가 난 엑스트라 무리로 넘어가. 그들은 자신들이 임무를 맡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채갔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거야. 단단히 화가 난. 이 엑스트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사태를 만든 녀석을 쫓아가기로 결심해. 다시 위험구역을 걷고 있는 3인조로 돌아와서 빨간머리 소녀가 생명 탐지기에 레벨 2짜리 곤충 8마리가 근처에 있다고 둥지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인공은 파트너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그저 웃어넘기지.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그룹 멤버 모두의 시선에 사로잡으며 한 장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적들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는 거야. 마치 곤충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야. 혼자 뛰어가는 걸 본 빨간머리 소녀는 패닉에 빠져 즉시 젊은 남자의 뒤를 쫓아가. 최악의 상황을 두려고 하며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주인공이 이미 저그들과 벌이고 있는 전투를 돕기 위해 달려가지. 마침내 그녀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그 지역의 모든 몬스터들이 이미 싹 다 쓰러져서 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야. 소녀는 이 상황에 너무 놀라서 젊은 한 장의 진짜 레벨이 대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하며 꽤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귀중한 재료들을 시체에서 챙기겠다고 해. 그 후 주인공은 바닥에 쓰러져 실종됐던 가디언이 있으니 기지로 데려가라며 빨간머리 소녀를 남겨두고 떠나. 1시간 후 그 임무를 노리고 있던 다른 팀 멤버들이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해. 그들은 임무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레벨 2짜리 곤충 10마리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설명에 나와 있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지. 그중 한 명이 디테일을 알아채고는 이 모든 몬스터들이 단 한 번에 치명타로 쓰러졌다고 말해. 게다가 이 짓을 저지른 녀석은 이미 새로운 인물을 사냥하러 갔을 거라고 추론하지. 장면은 다시 기관의 접수원이 좌우 영감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영감은 3명의 팀원이 거둔 임무 성공에 엄청나게 짜증이 나 있어. 남자는 주인공이 순식간에 임무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분노해. 분노가 폭발한. 좌우는 게시판에 있는 모든 임무를 즉각 다 가져가 버리라고 명령하며 라이벌의 미래 일거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려. 완전 치사하지. 장면이 다시 바뀌고 이제 주인공과 그의 스승 리슈통이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여. 노인은 좌우후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젊은 제자는 그 제안을 거절해. 지금은 도시의 가디언들을 상대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스승은 소년에게 경고하며 국가의 팀들이 커질수록 다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나뭇가지들처럼 행동한다면서. 그리고 그게 바로 스승이 이 소년을 훈련시키기로 선택한 이유였어. 그는 한 장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화제를 돌려 주인공은 스승의 비밀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해. 그는 조금 좌절한 목소리로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 훈련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털어놔. 하지만 리슈통 노인은 그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그 구조를 기억하라고만 말하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라면서. 얼마 후 주인공은 거실 소파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 그때 샤위웨이가 조금 어색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는 오늘 밤 그와 같은 방에서 자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교수님이 일부러 집안의 다른 모든 문을 잠가버렸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야.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자기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해. 소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지. 하지만 그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려. 침대에 둘이 같이 누워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서 말이야. 기야. 결국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밤이 마무리돼. 다음 날 아침, 이 듀오는 다른 듀오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팀의 방으로 향해. 그 두 멤버가 한 장의 진짜 정체와 그가 아카데미 시험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게 되자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부끄러워해.
처음 만난 날 이 젊은 천재를 과소평가하고 막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빨간 머리인 홍잉웨이는 우리 주인공처럼 강한 사람이 자신들 같은 실패한 그룹에 머무는 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씁쓸하게 말해. 하지만 우리 젊은 주인공 한장은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팀의 상황을 더 좋게 바꾸겠다며 열의를 불태웠지. 그러자 이판이 경고해. 앞으로 우리 그룹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가시밭길이 될 거라고 말이야. 왜냐하면 한장이 그 무식한 자우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거든. 자우는 지금 어떻게든 한장에게 회방을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때 붉은 머리의 홍잉웨이가 말해. 구역 내 모든 임무를 이미 다른 팀들이 싹 다 채갔다며 엄청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지. 이제 우리 팀은 이 도시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백수 신세가 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 하지만 한장은 이런 보이콧 따위엔 전혀 좌절하지 않아. 쿨하게 덴말기를 집어들더니 바로 인근 도시의 임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 홍유에는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어. 그 도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레벨 몬스터들로 우글거려서 수많은 팀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고 말이야. 그 다음 장면은 한장 일행으로 넘어가 완전히 텅 빈 도로를 달리는 지프차 안인데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대한 골충떼를 피해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어. 어린 샤위웨이가 도대체 우리를 쫓아오는 저 괴물들이 뭐냐고 묻자 우리 주인공이 저건 레벨 1짜리 저그들이라고 설명해줘. 항상 떼를 지어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놈들이지. 그때 뒷좌석에서 예전엔 술주정뱅이였던 이판이 잠에서 깨어나.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갑자기 일행의 시야 저 멀리 지평선에 진짜 끔찍한 무언가가 나타났거든. 그게 수많은 몬스터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있었어. 수천 마리의 곤충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검은 허리케인이 지프차의 경로를 완전히 막아선 거야. 그 허리케인 바로 앞에는 이 치명적인 폭풍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있었어. 허잉웨이가 저 차에 판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우리 영웅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돕기로 결정해. 지프차의 방향을 위험이 도사리는 쪽으로 확 꺾어버렸지. 도로 위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커브를 도는 바람에 전직 주정뱅이 이판은 차 뒷좌석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 충격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이판은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며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 있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순간에 저 짐승들에게 쫓기고 있는 게 누구인지 밝혀져. 바로 상슈팅이었어. 차 안에는 개인 경호원과 함께 있는 엄청난 거물급 인사인 그녀가 타고 있었지. 이 위급한 순간에 경호원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5분 안에 저 폭풍에 휘말릴 거라고 경고해. 지원군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했거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시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라고 명령해.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도망칠 시간을 벌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이 말을 들은 상시팅은 통신기를 꽉 쥐고 부하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못하게 말리려고 했어.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결의를 다지고 몬스터들을 공략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 호위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일제히 미끄러지며 멈춰섰고 남자들은 즉각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 2명의 남자가 그 거대한 곤충떼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폭발 공격은 검은 허리케인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어.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남자들은 모두 토네이도 속으로 잔인하게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 밖에서 자신의 호위대대 전체가 전멸하는 동안 상시팅은 트럭 안에 남겨져 있었어.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하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때 차량 밖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고 어린 상시팅은 호기심에 밖을 내다봤어. 그러자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이 어두운 하늘을 찢고 나타났어.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신지 곤충들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할 정도였지. 바로 우리 영웅 한장이 나타난 거야. 괴물들의 허리케인을 향해 거대한 에너지 빔을 쏘아 올려서 그 살아 숨쉬는 폭풍 한가운데 엄청난 균열을 만들어버렸지. 차 안에 있던 상시팀과 경호원은 그 곤충떼를 혼자 힘으로 흩어버리는 한장의 말도 안 되는 능력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어. 하지만 몬스터 허리케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을 시작했고 여러 개의 검은 발사체들이 한장을 향해 곧장 날아왔지. 그런데 주인공이 맞기 직전 전직 주정뱅이 이판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몸을 인간 방패로 던졌어. 그 충격으로 이판의 몸은 잔인하게 꿰뚫리고 말았지. 그는 몸에 여러 개의 검은 가시가 박힌 채 차 뒷좌석으로 무겁게 쓰러졌어. 한장은 서둘러 가시를 뽑으려 하며 이 가시들에 이미 독이 퍼져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엄청 다급하게 말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들이 이판의 몸에서 저절로 빠져나오더니 상처가 마법처럼 아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재생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던 우리 젊은 영웅은
이 남사의 진짜 재능이 단순한 물리적 내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알고 보니 이 판은 SS 랭크의 불사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불사라는 특성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장은 엄청난 호기심을 느꼈지. 육체가 파괴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야. 불사의 몸을 가진 이파는 우쭐해져서는 주인공이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하면 자기 능력이 진짜로 어떤 건지 알려줄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하지만 우리 영웅은 그 도발에 그냥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지. 이 장면 직후 차가 아직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린 샤이웨이가 첫 번째 임무 장소에 도착했다고 알렸어. 이파는 그 말에 엄청 놀랐지. 바로 그 순간 아까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곤충떼가 그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왔어. 정말 기괴하게 생긴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지. 한장은 이 괴물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해선 샤위웨이의 무기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몬스터들은 일행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 그때 영웅이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어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단숨에 베어버렸어. 그 파괴적인 위력에 이파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붉은 머리 홍잉웨이도 한장의 힘에 갈수록 놀라게 된다고 감탄했어. 장면이 바뀌고 에이전시의 화면에 모든 임무가 완료되고 있다는 알림이 뜨기 시작해. 지역 내 작전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있던 여러 고위 관계자들은 임무 보고서를 보며 완전 충격에 빠졌지. 도시의 모든 임무가 우리 영웅들의 팀에 의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완료되고 있었거든. 이 상황에 짜증이 난 그들은 지프차에 올라타서 이 사태를 만든 팀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 나섰어. 마침 그들이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악마의 무리를 소탕하는 임무를 자신들이 완료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일행 중 뚱뚱한 남자가 앞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 한장의 팀이 이미 그 임무까지 싹 다 끝내버려서 한 발 늦었던 거지. 분대장은 당장 해명이 필요하다며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어. 얼굴에 흉터가 있는 젊은 남자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그 어리석은 리더가 한장 일행과 충돌하는 걸 막아버려 했지. 그 직후 도시를 떠나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보였어. 그건 바로 우리 주인공 한장의 차였고 불사신 이판과 푸른 옷의 소녀 샤위웨이도 함께 타고 있었어. 그 다음 장면은 도시 가디언들의 중앙본부로 넘어가 그 화려한 사무실 안에는 쉬밍 슈안이 있었어. 그는 이 도시 전체를 통솔하는 권력 서열 3위의 인물이지. 그는 화면에 뜬 시스템 데이터를 보면서 이 지역의 그 어렵고 빡센 임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난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리아해했어. 그때 한 직원이 주인공 팀이 최근 그 지역에 진입해서 그 모든 괴물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어. 곧이어 조수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실물 문서를 가져왔고 쉬밍슈아는 비서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지시했지. 이 소식에 완전히 흥미가동한 쉬밍슈아는 시스템의 비밀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려고 말이야. 그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미스터리한 그룹 멤버들의 과거 기록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지. 그런데 사령관은 그 그룹의 모든 멤버가 초일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당황했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하지만 그 수많은 기밀 문서 중에서도 사령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문서가 하나 있었어. 바로 우리 주인공 한장의 개인 파일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야. 그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기록이 날아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가 더 조사하기도 전에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다름 아닌 린징 슈안이었어. 길구역의 리더 말이야. 그는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쉬밍슈안에게 당장 그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어. 그 파일들은 그의 접근 권한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었거든. 사령관은 린징슈안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이 상황 전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도대체 이 한장이라는 놈이 누구길래 이렇게 강한 건지 계속 궁금해했어. 다시 전장으로 시점이 돌아오고 거대한 진해 한 마리가 우리 주인공을 향해 곧장 달려드는 모습이 보여. 그 괴물은 이미 전투로 인한 상처투성이었고 고통스러운 괴성을 질렀지만 우리 영웅 한장의 손에 곧바로 확실하게 마무리되었지. 일행은 방금 막 그날의 18번째 임무를 완수한 참이었어. 주인공이 현재 우리 순위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붉은 머리 홍잉웨이가 시스템에서 팀의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어. 이 판은 그들의 엄청난 활약에 아주 신나했었는데 홍잉웨이가 우리가 18포인트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꼴찌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야? 팀원 전체가 그 소식에 완전 충격을 받았지. 홍잉웨이는 즉각 시스템이 우리들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추측했어. 그들은 곧 10여 개가 넘는 라이벌 팀들이 힘을 합쳐 다른 임무들을 공동으로 완료했다는 걸 깨달았지. 그렇게 꼼수를 쓴 덕분에 그 팀들의 점수가 우리 주인공 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야. 일행은 이게 좌우가 꾸민 또 다른 수작이라는 뻔한 결론에 도달했어. 그렇지만 젊은 한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
이제 그룹은 딥블루시티를 향해 가기로 결정했지. 그 직후 주인공과 파트너 샤위웨이는 서둘러 리슈 통로사의 집으로 향했어. 도착하자마자 노사는 일행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 한 장은 포인트를 좀 얻긴 했지만 최종 랭킹 결과는 영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은 도로에서 곤충 허리케인으로부터 구해냈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 노사는 그 소녀의 가문이 엄청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라고 설명해줬어. 그리고 노사는 항상 그녀를 친손녀처럼 여겨왔고 그녀가 잘하는 걸 지켜봤기에 절대 그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지. 노사는 두 사람에게 그 상시팅이라는 소녀가 일부러 그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진 거라고 말해줬어. 그녀가 여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속셈이었지만 다행히 너희들이 구해준 덕분에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이야. 그 순간 노사가 대화의 분위기를 싹 바꾸더니 두 젊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야. 그는 우아한 서류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는 천천히 열었어. 그 안에는 빛나는 2개의 유리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강화물약이었지. 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서류 가방은 몇 시간 전에 한 장이 도와줬던 상시팅의 호위대 차량에 실려있던 건데 이제 그녀가 직접 우리 영웅에게 보상으로 이 물건을 전해주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 병에 든 희귀한 액체는 마신 사람의 신체 능력을 대폭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었어. 근력, 스피드, 반사신경, 그리고 육체의 내구도까지 싹 다 올려주는 거지.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고 즉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엄청난 힘의 파동을 느꼈어. 마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지. 주인공은 감탄하며 파트너 샤위웨이가 새로운 형태의 신성을 각성한 걸 알아챘어. 그건 자연의 4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한 능력이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한장 역시 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음악 스킬들을 얻게 되었지. 시스템 레벨업은 덤이었고 말이야. 이 모든 새로운 힘을 흡수한 직후 갑자기 주인공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 붉은 동료가 아주 긴급한 소식을 전해온 거야. 그녀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임무를 하나 찾아냈는데 성공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지체할 시간 없이. 주인공과 파트너는 팀원들과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 한편 다과실에는 보스와 그의 집사만이 남아있었어. 집사는 링젠 아가씨를 찾았지만 그녀가 캉아이에 머물고 있다며 노사를 만나는 걸 거부했다고 보고했지. 팀에 다시 합류하자 홍잉웨이는 우리 영웅에게 진짜로 이 임무를 맡아서 그 몬스터를 목숨 걸고 쫓을 생각이냐고 물었어. 그녀는 그 익스플로러가 너무 위험하다고 설명했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걱정을 딱 잘라버렸어. 그러면서 적색 경보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되물었지. 적색 레벨의 위협이란 건 우리가 그 괴물을 막지 못하면 이 도시 전체가 초토화될 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 그러자 주정뱅이 이판이 캡틴과 함께 건배를 제안하며 이 도전에 한껏 신나했고 붉은 머리는 투덜거리며 걸어갔지. 장면이 바뀌어 이전에 우리 주인공을 무시했던 엑스트라 무리들이 나와. 그들은 높은 건물 옥상에 서서 구역으로 몰아치는 거친 내우를 지켜보고 있어서 그들은 새로운 임무에 대해 떠들며 한 명은 왜 상부에서 이 임무를 자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지 않았는지 불만을 토로했지.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오는 우리 영웅들을 발견하고는 저 녀석들이 지역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괴물을 유인할 좋은 미끼가 될 거라고 비아냥거렸어. 그리고 우리는 폭풍의 심장부로 진입하는 팀의 모습을 보게 돼. 우리 영웅은 일행에게 지금부터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 홍잉웨이는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돌아갈 길은 없다고 경고했지. 네 사람은 마침내 그 진짜 도전에 발을 들여놓았어. 일행은 거대한 창고 같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아서 샤위웨이는 이곳이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돋는 느낌을 준다며 언제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어. 공포에 질린 어린 소녀는 우리 주인공의 팔을 꽉 붙잡고는 너무 무섭다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했지. 그녀는 이 장소가 심지어 자신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홍잉웨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동의했어. 여기에 오래 머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야. 임무 정보에 따르면 이 판은 일행에게 목표를 완수할 시간이 딱 30분밖에 없으며 실패하면 그대로 괴물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설명했지. 그때 홍잉웨이가 앞을 가리키며 보고서에 언급된 그 구체가 저거냐고 물었어. 곧이어 그들은 정면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검은 구체를 발견했어. 주인공은 적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 하지만 그가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그들이 딛고 있던 땅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흙이 유사로 변해서 홍잉웨이와 불사신 이 판을 꼴꺽 삼켜버렸어.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거대한 돌벽들을 만들어냈어. 익스플로러 몬스터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거였어.
힘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고 무기나 도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땅 자체에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샤위웨이는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영적인 검으로 변신했어. 한장은 벽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 타격이 벽에 부딪히며 폭발했고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틈은 순식간에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 우리 영웅은 이 말도 안 되는 재생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 주인공의 주변으로 더 많은 벽들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어. 어디선가 저그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영웅의 등 뒤에서 덮쳐왔어. 한장이 간발의 차이로 피하자 그 괴물은 오히려 벽에 집어삼켜지고 말았지. 두 사람은 이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장면은 아까 등장했던 엑스트라 무리들로 다시 넘어가. 그들의 리더는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무리 중 붉은 머리 남자는 자신들은 충분히 강하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허세를 부렸지.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아까 한장 일행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돌벽들이 그들 주변에 솟아올랐어. 붉은 머리가 조심하라고 외쳤지. 안개 속에서 어떤 실루엣이 나타났고 남자 중 한 명이 대장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그가 대장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간 순간 갑자기 공격을 받고 목을 졸리게 됐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찰나 그는 곤충들이 대장의 정신을 파고들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직후에 그 곤충들은 그의 정신까지 침투해버렸어. 다시 시점은 홍잉웨이와 그녀의 불사신 동료가 처한 상황으로 돌아와. 그녀는 약간 비꼬는 투로 그에게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운이 참 좋다고 말했어. 하지만 남자는 이 능력을 결코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지. 오히려 그 반대로 그에게 불멸이란 영원한 저주와도 같다고 말이야. 그는 무심하게 어차피 아무 의미 없다고 덧붙였어. 어차피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야. 그러자 홍잉웨이는 두 손에 에너지를 집중하더니 자신들을 가둔 돌벽을 향해 강력한 마법을 쏘아붙였어. 구조물이 마치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지.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어떤 실루엣이 보였어. 홍잉웨이는 그게 캡틴 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주인공에게 조심하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어. 영웅은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기둥 꼭대기에 착지했지. 그리고 마침내 팀 전체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거대한 돌로 된 손이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에서 솟아올랐어. 그 거대한 팔은 피할 틈도 주지 않고 두 동료를 그 자리에서 짓뭉개버리려고 했지. 하지만 마지막 1초의 순간 주인공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공중에서 정확한 일격으로 산산조각 내버렸어. 그는 모두에게 당장 물러서라고 명령하며 이 싸움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걸 확실히 했지. 바로 앞쪽에서 거대한 돌괴물이 마치 살아 숨쉬는 산처럼 우뚝 솟아오르며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어. 주인공은 스위프트 윈드라는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어. 몬스터가 다가오자 일행 주변으로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쳤지. 하지만 괴물이 공격을 가하자 홍잉웨이와 주정뱅이는 그 충격에 멀리 튕겨나가 버렸어. 그 펀치가 어찌나 강력한지 그 자리에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나올 정도였지. 우리 영웅은 몬스터를 쓰러뜨리려면 저 녀석에게 동력을 공급하는 검은 구체를 파괴해야만 한다고 외쳤어. 두 사람은 주인공에게 자신들이 엄호할 테니 어서 가서 구체를 부수라고 말했어. 바로 그 순간 돌괴물이 맹렬하게 달려들며 그들을 향해 육중한 주먹을 내리꽂으려 했어. 이 판이 몸을 던져 방패를 전개하고 그 엄청난 충격을 버텨내. 그는 이 힘을 앞으로 딱 6번밖에 못 쓴다고 경고했지. 그러니까 엄청 서둘러 했어. 이 틈을 타서 우리 주인공 한정이 검은 구슬을 향해 괴물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 그 다음 한장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번개를 소환해서 괴물을 무자비하게 내리쳐버려. 그 에너지가 괴물의 머리에 정통으로 꽂히면서 검은 구슬도 박살나는 것처럼 보였지. 전기 충격이 휩쓸고 간 후 이 판은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한장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거야. 공격을 마친 우리 영웅은 폭부에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입었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동료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외치지. 바로 그때 진짜 징그럽고 거대한 곤충 배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전투를 이어가려 해. 이 괴물 녀석 일행을 아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모두를 끝장내겠다고 위협적으로 선언해. 그런데 그 괴물 바로 뒤에서 빨간머리 소녀가 나타나더니 다 큰 탐험가가 정말 놀랍다며 비꼬는 거야. 그러고는 괴물에게 환각 능력을 써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하기 시작해. 매캐한 연기 속에서 한장의 동료의 이상한 태도를 추궁하자 빨간머리 소녀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려. 자기 몸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혼란스러워하던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이제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해버려. 소름 돋지 않아? 한장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제야 소녀가 감염되었다는 걸 눈치채. 그건 바로 저그라는 특수한 기생 괴물이었어. 희생자의 정신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정할 수 있는 끔찍한 녀석이지. 옛날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과거에 엄청나게 강력한 전사가 이 괴물에게 기생당해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파괴해버린 적도 있었어. 조직 전체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끝에야 겨우 그 전사를 막아낼 수 있었지. 모두가 이 종이 32회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괴물 중 하나가 지금 주인공 눈앞에 나타난 거야. 한장은 이판에게 자기가 결정타를 날릴 에너지를 모을 동안만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부탁해. 그 젊은 탐험가를 흡수한 적의 구슬은 크기가 무려 10배나 커졌어. 그래서 한장은 적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야만 했지. 이 판이 노래 한 곡 부를 시간 정도만 버텨주면 충분했어. 그러자 우리 주인공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스스로의 몸을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거야. 감염된 빨간머리 소녀가 괴물에게 빨리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곤충 괴물이 그들을 향해 강력한 푸른색 레이저를 쏴버려. 하지만 이 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방어막을 켜고 한장을 지켜내.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완벽하게 막아낸 거야. 그러자 괴물은 감염된 빨간머리 소녀를 이용해 이 판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으려고 해. 이 판의 의식까지 침투하려고 시도한 거지. 하지만 이 판이 누구야? 재빨리 반응해서 소녀에게 박치기를 날려버리고 정신지배에서 벗어나. 그 충격으로 송녀의 머리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와 이전 그룹의 리더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말이야. 여자의 정신에서 빠져나온 괴물이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이판이 순식간에 괴물을 밀쳐내. 이제 불사의 능력을 2번밖에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결국 그 하등한 벌레를 짓밟아버려. 거대 괴물이 또다시 푸른 광선을 쏘지만 방어막이 가볍게 막아내지. 술꾼 이판이 한장에게 다 끝내려면 얼마나 더 걸리냐고 묻는 찰나. 한장은 쿨하게 자기 검을 날려 이 판을 도와줘. 샤유웨이도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드디어 주인공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돼. 그는 두 사람에게 잔챙이 벌레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홀로 괴물의 우두머리와 맞서기로 해. 한장이 사악한 괴물을 향해 거대한 노란색 레이저를 발사해. 하지만 괴물은 날렵하게 피해버리더니 천천히 자기 입에서 기괴하게 생긴 검을 뽑아드는 거야. 괴물이 그 검으로 공격해오는데 주인공은 무려 맨손으로 그 일격을 막아내. 괴물의 그 엄청난 힘이 허무하게 튕겨나가버리자 괴물조차도 한장의 어마어마한 괴력에 깜짝 놀라지. 바로 이 순간 스승님이 주신 특수장갑의 위력이 드러난 거야. 그 장갑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해버린 거거든. 직후 두 사람은 육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주먹을 주고받지. 치열한 공방전 속에 둘 다 서로의 어깨에 강력한 타격을 입히게 돼. 그 충격으로 둘은 정면 대결에서 잠시 거리를 두게 돼. 한장은 속으로 최대한 빨리 이 괴물을 끝장내야 한다고 판단해. 안 그러면 괴물이 탐험가의 에너지를 전부 흡수해버릴 때니까.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이 짜릿한 감각을 느끼며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고 결심하지. 장갑에서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며 한장은 망설임 없이 블록 브레이커를 발동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지.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선 그는 괴물의 가슴팍에 강력한 펀치를 정통으로 꽂아 넣어. 그 일격이 어찌나 무자비했는지 괴물의 형태가 공중에서 그대로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파편으로 흩뿌려져 버려. 그런데 소름 돋게도 괴물의 머리통이 아직 살아서 여기서 진짜 패배한 건 영웅 쪽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주인공은 깜짝 놀라지. 설상가상으로 괴물의 몸이 엄청난 속도로 다시 재생되기 시작해. 그 끔찍한 광경에 팀원 모두가 완전한 충격과 절망에 빠져버려. 게다가 술꾼 이판은 빨간머리 소녀가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대장에게 전이지. 그때 뜬금없이 사방에서 사슬들이 날아와 일행을 옥죄기 시작해. 직후 괴물이 두 팔을 치켜들더니 거대한 바위를 두 손에 쥔 채로 일행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압박감을 쏟아내는 거야.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이판이 그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떡하니 막아내며 대장에게 서둘러 달라고 외쳐. 결국 그의 불사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어. 그의 몸 여기저기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 한장도 이 판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괴물의 머리 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손이 소환되는 거야. 괴물은 피할 틈도 없이 그 손에 정통으로 짓눌려버려. 일행은 죽음의 문턱에서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구해준 건지. 어떻게 구한 건지 영문을 몰랐지. 알고 보니 이 압도적인 힘의 주인은 바로 주인공의 스승님이었어. 스승님인 리슈통이 마차에서 내리는데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아예 급이 다른 존재라는 게 온몸의 기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있지. 한장이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입을 떼기라자네. 그의 몸이 먼저 한계를 맞이해버려.
그 치열한 사투 끝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동료들이 아슬아슬하게 그를 받아냈지. 마침내 주인공이 병원 침대에서 번쩍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샤오유웨이가 앉아 있었어. 깨어나자마자 우리 어린 영웅은 눈에 띄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지. 파란머리의 샤유웨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줘. 그가 기절한 뒤에 스승님이 괴물들을 싹 쓸어버리셨다고 말이야. 물론 몇 놈은 도망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때 한장이 이 판은 어디 있냐고 묻자 샤유웨이는 이 판이 불사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해줬어. 게다가 회복 속도도 꽤 더디다고 덧붙였지. 그 말을 들으니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더라고. 바로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이 판을 찾는데 환자가 침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샤오유에이는 괴물들이 빨간머리 소녀를 데려갔으니 아마도 이 판이 혼자서 그들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추측해. 그러고 나서 이번 임무의 끔찍한 손실에 대해서도 털어놓지. 현장에서 얻은 아이템은 싹 다 압수당했고 포인트도 무려 100점이나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한장은 스승님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봐 어르신의 조언을 기대했던 거지. 샤유웨이는 아주 차분하게 스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대답해. 주인공이 직접 모든 걸 처리하게끔 말이야. 스승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한장은 그 자리에서 굳게 결심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아오겠다고 말이야. 화면이 바뀌고 엑스트라 무리가 자우후가 영웅들의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지게 해줬다며 그가 얼마나 관대한지 떠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 하지만 그들의 수단은 우리 듀오가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면서 바로 박살나지. 한장을 리더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불라고 윽박질러. 그러자 거기 있던 양아치 중 한 명이 주인공을 도발하려고 해. 어린 전사 앞에서 겁도 없이 엄청 깝죽거린 거지. 장난칠 기분이 전혀 아니었던 한장은 그 녀석의 뺨을 아주 시원하게 후려갈겨버려. 힘없는 양아치는 딱딱한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고 한장은 남은 범죄자무리 전체를 향해 도발해. 자기한테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놈 있으면 더 나와보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한장의 압도적인 힘을 본 엑스트라들은 겁에 질려버렸고 자우후에게 보내려고 이 모든 걸 녹화하기 시작해. 보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면서 말이야. 그 사이 바닥에 자빠졌던 놈이 씩씩대며 일어나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주인공이 가볍게 팔을 낚아채고는 아주 흠신 두들겨 패주지.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저후 본인이 방에 나타나서 이렇게 쳐들어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물어. 우리 영웅은 단호하게 내 아이템들을 당장 돌려달라고 대답하며 정식으로 사과할 것도 요구해. 그러자 덩치 큰 자오후는 부하들에게 싸움 영상을 당국에 보내라고 명령하며 한장에게 아주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며 협박하지. 하지만 자오후의 부하가 당국으로부터 로컬 가디언들의 내부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해. 그 부정적인 답변에 극도로 열받은 자오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맨손으로 통신기를 박살내버려. 그 후 이 무식한 놈이 태도를 싹 바꾸더니 더 이상 피곤하게 굴지 말고 이 갈등을 끝내려면 대체 뭘 원하냐고 묻는 거야. 한장의 대답은 아주 직설적이었어. 도시의 금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였지. 자오후는 이 뻔뻔한 제안에 엄청나게 망설였지만 결국 주인공의 두 손에 들어갈 만큼만 가져가는 조건으로 수락해버려. 하지만 그 멍청이가 상상도 못한 게 있었어. 한장은 이미 공간 반지를 준비해뒀거든. 스승님이 수많은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희귀한 아티팩트를 주셨잖아. 직후 마침내 금고에 입성한 우리 영웅이 금고를 싹쓸이할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 그동안 밖에서는 자우후가 부하들에게 손바닥만 써서 가치 있는 걸 가져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낄낄대고 있었지. 금고 안에서 한장은 동료가 준 특별한 가이드북을 펼쳤어. 거기엔 금고 안에 숨겨진 모든 보물들의 위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 이어서 뼈다귀 자네들과 거대 곤충의 날개 그리고 선반에 흩어져 있는 약초들을 발견해.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바로 그곳에 있던 6등급 개의 단단한 등딱지였어. 한장은 이 귀중한 아이템들을 전부 스승님이 선물로 주신 공간 반지 안에 쓸어담기로 결정하지. 잠시 후 한장이 아주 여유롭게 금고에서 걸어나오자 파트너가 달려와서 대체 뭘 챙겼냐고 물어봐. 하지만 영웅은 전리품에 대해 묘한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단둘이 있을 때만 전부 다 말해주겠다고 해. 우리 영웅이 떠날 때 자우후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해. 겉보기엔 한장이 완전 빈손으로 나가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창고 관리자에게 연락해본 악당 자우후는 주인공이 금고 안에 있던 물건의 절반을 싹 다 털어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 한 부하가 이 도난 사건을 관할 당국에 신고했다고 보고하지만 당국은 그건 너희들 문제니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지. 통쾌하지 않아. 바로 그날 밤 한장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샤유웨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묘한 분위기를 연상케 해. 그녀는 주인공에게 자기랑 같은 방에서 자자고 권유하며
지난번 전투에서 그를 잃을까봐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부드럽게 속삭이지. 그런데 그녀가 한장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검은 모리에 파자마 차림을 한 소녀가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달달한 분위기를 완전히 산통 깨버려. 이 엄청나게 넓은 집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펄쩍 뛰어올라. 누구냐고 묻자 소녀는 자신을 리슈통 스승님의 손녀인 리링준이라고 소개하며 이제부터 이 집에서 너희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해. 한장이 특수한 관찰 스킬을 써보니 놀랍게도 이 소녀의 정체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무기 중 하나였던 거야. 파자마 차림의 소녀를 본 우리 영웅은 살짝 민망해했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자긴 이게 편하다고 쿨하게 대답해. 이어서 자기가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옷이 창의력을 팍팍 샘솟게 해준다고 덧붙이지. 이 엉뚱한 소녀는 심지어 침대에 같이 눕자고 제안해서 분위기를 훨씬 더 혼란스럽고 카오스로 만들어버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오해한 샤이웨이는 방금 처음 만난 사이에 그런 짓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펄쩍 뛰어. 그러자 리링주는 자긴 그냥 주인군이랑 계약을 맺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그제야 파란 머리의 샤이웨이는 눈에 띄게 안도하지. 이어서 한장이 소녀에게 만약 계약을 맺는다면 자기 능력을 써서 그녀가 더 높은 랭크로 각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 바로 그 순간 소녀가 파자마를 꼼지락거리며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한장을 깜짝 놀라게. 그런 돌발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 그녀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쓴 책에서는 마법 계약은 항상 당사자들끼리 엄청난 육체적 접촉을 한 후에 맺어진다고 말하는 거 있지. 리링준의 뜬금없는 행동에 영웅 듀오는 살짝 당황했지만 주인공 한장은 그냥 쿨하게 넘기고 소녀와 계약을 맺기 시작해.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마법의 에라지 사슬이 나타나며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소녀의 힘이 진화하게 돼. 계약 의식을 마치자마자 우리 영웅은 소녀의 새로운 힘을 칭찬하며 당장 테스트해보자고 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야. 그때 샤유웨이는 이 상황이 좀 불편했는지 주방에 물 한 잔 마시러 가겠다고 자리를 피해. 그런데 주방에 도착한 파란머리 소녀의 귀에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놀란 그녀가 무슨 일인가 싶어 후다닥 달려갔지. 하지만 다행히도 샤유웨이가 목격한 건 두 동료가 리링준의 새로운 변신 능력을 그저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었어. 주인공은 새로운 멤버 리링준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알약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보여주지. 그 다음 일행은 실종된 빨간머리 소녀를 찾기 위한 다음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해. 새 멤버 리링준이 누구를 찾는 거냐고 묻자 차유에비가 재빨리 빨간머리 소녀의 사진을 보여줘. 사진을 본 어린 리링준은 도시의 유명한 클럽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거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지. 집을 나서기 전 한장은 클럽 안에 있을 저그 몬스터들을 유인하고 극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특수 스프레이를 팀원들 모두에게 뿌려둬. 클럽에서 모두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우리 영웅은 바텐더에게 바이슈앙이라는 사람이 여기 온 적 있냐고 물어봐. 그러자 직원이 그를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클럽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장이 오늘 파티에 모든 술값을 쏠 거라고 소리치는 거야. 손님들이 공짜 술이라며 환호하는 동안 영문을 모르는 주인공은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묻지. 바텐더가 대답하길 어떤 여자가 여기서 엄청난 빚을 지고는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가 다 갚을 거라고 했다는 거야. 직원은 이어서 그 여자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주라며 잠긴 상자를 남기고 갔다며 그 미스터리한 물건을 한장에게 건네줘. 상자를 열어보니 저그의 번식기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7마리의 기생괴물이 풀려있다는 경고 쪽지가 들어있었어. 갑자기 쪽지 읽기를 멈춘 한장은 친구들에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며 자리를 떠. 화장실 안에서 그는 뜬금없이 수상하게 서 있던 안경 쓴 남자와 우연히 부딪히게 돼. 남자는 극도로 신경질을 내며 주인공을 향해 진짜로 해칠 작정으로 덤벼들어. 하지만 남자의 주먹이 꽂혔는데도 우리 영웅은 아무런 타격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힘으로 그를 튕겨내버리지. 남자가 쓰러지자 그의 목덜미에서 저그 이클립스 몬스터가 튀어나와 주인공을 공격하려 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말이야. 하지만 한작은 공중에 떠있는 괴물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박살내며 단 한 번의 정확한 움직임으로 눈앞의 위협을 끝내버려. 그 직후 무슨 소란인지 확인하러 팀원들이 화장실로 달려왔고 한장은 저그 이클립스 몬스터에게 지배당한 임이다니 방금 여기서 자신을 공격했다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 그 말을 들은 샤유웨이는 7마리의 괴물 중 벌써 1마리를 찾았으니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지. 그렇게 화장실을 나와 주변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는데 갑자기 마체테를 든 만자가 나타나서 우리 영웅을 공격해. 하지만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남자에게 아주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눕혀버리지.
곧바로 남자의 머리에서 정신을 조종하던 괴물이 튀어올랐지만 주인공은 공중에 있는 벌레를 단숨에 제거해버려 상황이 정리된 후 파란 옷의 샤이웨이가 쓰러진 난자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그가 좌우후의 신복 중 한 명이라는 걸 알아채. 우리 영웅은 곧바로 퍼즐을 맞추고 깨닫게 돼 이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과 감염된 남자들이 악당 좌우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장면은 좌우후의 사무실로 넘어가. 거기서 이 무식한 놈이 제자에게 아주 평온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콱 열고 분노하며 들어와 바로 불사신 이판이었어. 당장 해명하름에 들이닥친 그는 이 덩치 큰 놈이 부패했으며 벌레들을 이용해 도시의 각성자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해. 늙은 자후는 이판의 아내는 이미 죽었으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차갑게 쏘아붙이지. 하지만 이판의 몸에서 불길한 오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 그는 이 모든 게 다 내 놈 탓이라며 여기서 모든 걸 끝장내버리겠다고 선언해. 좌우는 그 여자의 죽음은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더니 불사시는 지원군이 두렵지도 않냐고 비아냥거려. 때마침 도착한 여러 명의 양아치들이 이판을 겹겹이 포위하지. 그러자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저 젊은 놈이 자기를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 말을 신호로 모든 양아치들이 쪽수를 앞세워 이판의 등 뒤를 노리고 덤벼들며 그를 끝장내려 해. 이판도 전투 능력을 활성화하며 맞서려 했지만 그가 손을 쓰기도 전에 주인공 한장이 도착해서 문 앞의 놈들을 싹 다 때려 눕혀버려. 한장의 화려한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영웅은 도망치고 싶은 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지라고 경고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 멍청한 양아치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온갖 무기를 든 채 우리 영웅에게 덤벼드는데 녀석들이 한장을 죽일 기세로 덤볐잖아. 근데 우리 주인공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이 주먹이랑 팔꿈치로 엄청난 타격을 퍼붓기 시작했어. 불량배들을 하나씩 차례로 쓰러뜨렸지. 순식간에 그 녀석들이 전부 바닥에 뻗어버렸고 불멸자조차 한장에 엄청나게 발전한 전투 실력에 깜짝 놀랐다니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좌우후가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한장이 훨씬 빨랐지. 단 몇 초 만에 그 부패한 늙은이를 따라잡아버렸어. 자비 따윈 없었지. 한장이 그 악당의 가슴에 아주 강력한 일격을 날려서 그 타락한 영감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어. 좌우가 숨을 거두고 쓰러지자 그의 머리통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벌레가 튀어나와서 그 난리통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영웅이 그 괴물의 도주 경로를 미리 읽고 단 한 방의 주먹으로 끝장내버렸지. 그러고 나서야 이 녀석이 아직 괴물들의 어미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시 경비대원 여럿이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좌우후 대장이 죽어있는 걸 보고는 다들 머리끝까지 화가 나버렸어. 장면이 시장의 집무실로 넘어가는데 비서가 시장에게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 시장이 대답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세장에 이클립스 저그의 어미가 이미 시장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고는 정치인의 몸을 조종하는 그 끔찍한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불쌍한 비서의 비명만 들려왔어. 다시 우리 영웅들 쪽으로 장면이 돌아와. 한장이 파란 옷을 입은 샤오이에게 서둘러 스승님께 연락하라고 말했지. 샤오이가 한장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려 하자 한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어서 가라고 타일렀어. 한편 감염된 시장은 경비대에게 도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우리 주인공 일행을 사냥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 그 정치인은 아주 사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영웅들이 이렇게 쉽게 자기 함정에 빠질 줄은 몰랐다고 비웃더라고. 다시 한장의 시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체포될 생각으로 건물을 나서고 있었어. 진짜 감동이지. 건물을 나서자마자 호버보드를 타고 날아온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한장에게 체포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 정체불명의 노인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능력을 써서 우리 영웅이 즉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야기는 한장의 스승인 리슈통을 비춰줘. 스승님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었지. 그러자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나타나서 당신의 후계자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스승님은 괴물 같은 오라를 뿜어내며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냐고 물었어. 하지만 후드를 쓴 그 인물은 호버보드를 탄 그 노인이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의 클론일 뿐이라서 전혀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어. 리슈통 스승님은 껄껄 웃으며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해서 후드 쓴 인물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스승님은 아직 자기한테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몇 개 있다고 말했지. 그때 동료인 린징 슈안이 나타나서 한장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
하지만 스승님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었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장면은 의자에 꽁꽁 묶인 우리 영웅의 모습으로 넘어가. 호보보들에 타던 그 노인이 다가와서 죄를 인정하겠냐고 물었지만 한장은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어. 그 말에 화가 난 노인이 한장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지. 악당은 한장에게 딱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어. 자기들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한장은 정신을 지배하는 저그들이 당신과 당신 조직의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 노인은 그 의심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 저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거 있지. 그들의 비밀 무기고에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한장은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2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 자기는 무조건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내겠다고 선언하면서 말이야. 다음 날 꽁꽁 묶인 우리 영웅이 교수대로 끌려가고 그의 슬픈 최후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시장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지. 시장은 한장의 팀원들도 전부 생포했는지 물었어. 아나운서가 아직이라고 대답하려는데 시장이 아주 무례하게 말을 끊으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 시장은 죽음이 코앞인데도 군중 속에서 한장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 구경꾼들 중 여럿이 한장을 알아봤어. 아카데미에서 SSS급으로 각성했던 바로 그 천재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때 시장이 직접 무대 위로 나섰고 몰려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꽤나 놀란 눈치였어. 시장은 한 천재를 하늘로 보내게 되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으니 이런 최후를 맞아 마땅하다고 떠벌렸지. 시장의 거짓말은 계속됐어. 한장이 도시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괴물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야. 그러자 모든 시민이 시장의 말에 선동되어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며 한장을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 순간 시장이 씩 웃더니 담당자에게 최종 처형 장치를 작동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어. 순식간에 기계가 작동했고 날카로운 칼날이 한장의 목을 향해 위험천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지.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멈추고 우리 영웅의 목숨을 구했어. 알고 보니 한장이 사막에서 구해줬던 장스팅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군중들 한가운데에 나타난 거였어. 정말 멋진 타이밍 아니야. 시장은 길길이 날뛰면서 상인 길드가 왜 도시 내부 문제에 끼어드냐고 따졌지. 그 직후 한장의 팀원 전체가 군중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친구를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췄어. 장면은 다시 어둠 속에서 후드를 쓴 인물과 대화하고 있는 리슈통 스승님에게로 넘어가. 어둠 속의 남자가 이 모든 촌극이 끝났다고 말하자 스승님은 그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 그림자가 사라진 후 스승님의 휴대전화로 누군가 연락을 해와서는 적대 조직의 우두머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어. 리슈통 스승님이 단서라도 없냐고 묻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브레이킹 다운이라는 조직을 발견했다고 말했지. 다시 우리 영웅들의 장면으로 돌아와 볼까? 주변의 사람들은 누군가 처형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에 웅성거리고 있었어. 그때 장스팅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게 시장이 꾸민 거대한 함정이었다고 큰 소리로 폭로했어.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한장은 그들이 말하는 악당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고 외쳤어. 그리고 드디어 풀려난 우리 영웅이 무기를 손에 쥐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신은 인류의 선을 위해 싸운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지. 그러자 커다란 화면에 한장이 수많은 괴물들을 물리치는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지. 하지만 그때 엄청난 힘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노인이 도착해서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순식간에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 한장의 일행은 그 미스터리한 남자의 끔찍한 오라에 압도당해서 대체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 바로 그때 노인은 한장을 죽이는 것이 자기 조직의 임무이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선포했어. 노인은 능력을 써서 하늘에서 거대한 손을 소환해 우리 주인공을 짓뭉개버리자고 했어. 하지만 그 거대한 손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무언가가 손을 강타해서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지 뭐야. 노인도 당황했지만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정체불명의 공격이 그를 정통으로 맞춰 바닥에 처박아 버렸어.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 그때 장스팅이 건물 옥상에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 인물은 순식간에 도망쳐버렸지. 직후에 붉은 오라에 휩싸인 시장이 한장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어. 주인공은 이 혼란이 사실 스승님이 설계한 판이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췄어. 엄청나게 강력한 주먹이 우리 영웅을 향해 날아왔지만 한장은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지. 시장은 소년의 엄청난 속도에 경악했어. 하지만 시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 어린 영웅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 함장이 적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시장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커다란 폭발을 일으켰어.
그 정치인은 순식간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그의 이마에서 이클립스 저그의 어미가 튀어나와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공중에서 그 끔찍한 생물체를 낚아채더니 두 손으로 아주 가볍게 짓눌러 버렸지. 그러고는 군중들에게 괴물의 잔해를 보여주며 사실 자신은 인간 사회에 침투한 저그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어. 우리 영웅이 멋지게 연설을 하는 동안 리슈통 스승님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서 이번 경험이 어땠냐고 묻더라고. 스승님은 한장에게 드디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떤 건지 계속해서 질문했지. 한장은 다음번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고 대답했어. 정말 듬직하지. 리슈통 스승님은 제자를 칭찬하며 도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악한 벌레도 찾아냈다고 말했어. 다만 적들을 신문하기도 전에 처치해버린 건 조금 아쉽다고 했지. 스승님은 도시의 수호자들 사이에 침투해 있던 비밀 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정보는 많이 없다고 하셔서 그때 불멸자 이판이 나타나서 빨간머리 소녀의 시신을 드디어 찾았다고 일행에게 알리는 거야. 용행외의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에 한장은 너무나 슬퍼했어. 그녀를 어디서 찾았냐고 묻자 불멸자는 해변 근처 바다에서 여러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대답했지. 바다 위에 여러 개의 관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이고 그중 하나의 관 안에 빨간 머리 소녀가 창백하게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녀에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소녀의 얼굴이 변하면서 어둡게 물들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입에서 어떤 끔찍한 생물체가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든 소동이 지나가고 얼마 후 우리 영웅들이 다 같이 평화롭게 점심을 먹는 모습이 나와 팀원들 모두 시스템에서 레벨 3로 승급했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주인공은 리링전도 그들을 따라잡아서 레벨 3로 진화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샤오이도 새롭고 유용한 스킬들을 여러 개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때 장스팅이 한장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데 한장은 진화할 수 있도록 신성을 지닌 정령들과만 계약한다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어. 리슈통 스승님은 도시 안에서만 싸우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진화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한장에게 물었어. 소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싶다고 대답했지. 그 말을 들은 스승님은 제자를 곧바로 전장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어. 수년 동안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져온 그런 위험한 곳으로 말이야. 스승님은 이번엔 아주 강도 높은 훈련 임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녀들에게 맞는 이상적인 훈련 장소는 따로 있어서 이번에는 한장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덧붙이셨지. 그러고 나서 장면은 대포들이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내는 거대한 성벽으로 넘어가 거대한 뱀 여럿이 그 무시무시한 포화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여러 쓰러져 있었지. 그때 샤오야와 장이라는 두 남자가 그 전투에서 팀이 겪은 최근의 손실에 대해 엄청나게 걱정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긴급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며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어. 특히 자기 분대는 이미 2명의 대원을 잃은 상태였으니까 더 절박했겠지. 바로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그곳에 착륙하더니 우리 주인공인 한장이 전투 준비를 완벽히 마친 채 걸어 나오는 거야. 이어서 주인공은 그곳에 있던 두 병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멋지게 자기소개를 했지. 병사들은 한장이 정령을 단 하나도 데려오지 않은 걸 엄청 이상하게 생각했어. 거긴 정말 위험한 전장이었으니까. 비무장 상태로 돌아다니면 100%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 두 병사 모두 우리 영웅을 자기 팀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둘이서 이 신참을 누가 데려갈지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지. 하지만 결국 금발머리의 병사가 양보하고는 젊은 한장을 불렀어. 나머지 팀원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말이야.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가 바로 이 분대의 대장이라고 소개했지. 한장이 합류할 곳의 대장이었던 거야. 대장은 다른 신병들인 카이시판과 스샤오치엔도 소개해줬어. 그때 금발머리 소녀가 대화에 불쑥 끼어들더니 지난 임무에서 흠뻑 쳐져버렸다며 툴툴거렸어. 그러고는 겉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옷감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인공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뭐야. 한장이 엉킨 옷을 풀어주며 도와주자 그 소녀는 다가와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어. 금발 소녀는 대장에게 저애가 우리 팀의 새 신병이냐고 묻더니 한장이 인간 형태의 정령을 하나도 데려오지 않은 걸 신기했어. 이어서 주인공은 일행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한 뒤 선물을 좀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도시의 금고에서 챙겨온 값비싼 아이템 여럿을 꺼내놓았어. 순간 모든 신병들이 받은 아이템을 보고 엄청 신나서 주인공에게 고맙다무 연신 인사를 하기 시작했지. 그 넉넉한 인심에 감동한 거지. 하지만 대장은 그 선물을 거절했어. 자기는 메카 조종사라서 일반적인 방어구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대장은 이어서 신병들에게 다음 임무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어. 대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우리 영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대장이 진짜 메카 조종사가 맞냐고 물어봤지.
한 신병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대장의 전투 파트너가 죽은 뒤에 이 전쟁에서 계속 싸우기 위해 메카 조종사가 된 거라고 설명해줬어. 왠지 짠하더라. 이 활기찬 대화는 곧바로 감자포대를 휙 던지며 나타난 대장 때문에 끊기고 말았어. 한장이 다음 임무가 뭐냐고 묻자 대장은 후손들의 싹을 자르러 갈 거라고 대답했어. 그 말에 우리 주인공은 꽤나 어리둥절해했지. 대장은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아자키 일족의 뱀들을 소탕하러 갈 거라고 말했어. 인간보다 무려 10,000배나 빠르게 번식하는 끔찍한 괴물들이거든. 그 말도 안 되는 번식력 때문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웨이칭 대장이 돌아오면서 전세를 인류 쪽으로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어. 하지만 웨이칭이 수많은 괴물들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녀석들은 용케 도망쳐버렸다는 거야. 이 분대의 이번 임무는 바로 그 도망친 뱀들의 둥지를 찾아내는 거였지. 그렇게 그들은 임무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어. 이내 장면은 어두운 숲으로 바뀌고 괴물의 둥지를 사냥하러 나선 우리 일행의 모습이 보였어. 한장은 마침내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머리 위 높은 곳에 있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지. 위를 올려다보니 아주 기괴한 천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피부 껍질처럼 보였어. 게다가 이 징그러운 물질이 숲 전체에 퍼져서 거의 모든 나무를 뒤덮고 있었지 뭐야. 분대장은 그게 아자키뱀이 허물을 벗은 껍질이며 녀석들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해줬어. 갑자기 주인공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역겨운 껍질 깊숙한 곳에 괴물의 알들이 숨겨져 있다고 모두에게 경고했어. 그 직후 수많은 알들이 위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 로봇 암호 안에서 바닥을 향해 곧장 곤두박질 쳤어. 대장은 이 뱀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그 죽은 허물 속에 알을 보관한다고 설명했지. 여기가 그들이 찾던 목표 지점이 확실하다는 뜻이었지. 하지만 모두가 경악하게도 알들이 떨어지는 도중에 스스로 금이 가며 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방금 알에서 들려온 기괴한 소리가 대체 뭐냐며 일행은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 알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동안 같은 방향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 그 공격의 음압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대장이 조종하던 무거운 로봇 암호가 뒤로 튕겨나갔고 대장은 결국 절벽 끝에서 떨어지고 말았어. 그 순간 우리 주인공이 전우에게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 그를 구하기 위해 한장은 기계의 강철팔을 꽉 붙잡았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로봇을 다시 절벽 위로 집어던져버렸어. 덕분에 대장은 무사히 땅에 착지할 수 있었지. 대장은 저 어린 신병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엄청난 신치 능력을 가졌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어. 하지만 팀원들은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지. 우리 영웅이 그 끔찍한 시면으로 떨어졌으니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거든. 이 비극적인 사건에 완전히 절망한 채 암호 조종사인 대장은 소년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모두가 안도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절벽 끝을 꽉 움켜쥐는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거야. 바로 우리 영웅이었어. 절벽을 마저 올라가게 손 좀 빨리 잡아달라고 농담까지 하면서 말이지. 팀원들 모두 주인공이 무사한 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한장이 다가오자 대장은 꽤 화가 난 목소리로 한장이 자기를 구하려고 목숨을 희생하려 한 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꾸짖었어.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차분하게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뱀 여러 마리가 일행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어. 한장은 이 녀석들이 갓 태어난 아자키 일족의 뱀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고 대장은 즉시 모두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명령을 내렸지. 털보신병과 금발소녀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말도 안 되게 많은 새끼뱀들의 수에 눈에 띄게 겁을 먹고 말았어. 괴물들이 일행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오자 대장이 암호의 힘을 이용해 그 짐승들과 직접 맞서 싸웠지. 그 끔찍한 광경에 질려버린 금발소녀는 저렇게 뱀이 많은데 살아서 빠져나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어.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 주인공이 자신의 특별한 반지를 작동시켜서 일행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보호 오라방벽을 세워버렸어. 진짜 멋있지. 뱀들은 공격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듯이 방벽 안의 일행을 그저 지켜보며 인내심 있게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 대장 역시 가만히 멈춰서 자신들의 움직임만 관찰하는 뱀들을 보고 꽤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그때 우리 영웅이 대장에게 뭐 하고 있냐고 소리쳤어. 빨리 암호의 무기를 써서 저 뱀들을 싹 다 태워버리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대장은 즉시 메카의 화염방사기를 뿜어내서 뱀들을 전부 불태우고 박살내기 시작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기계의 그 파괴적인 화력에 완전히 감탄했고 목숨을 구해준 한장에게 고마워하며 환호했지. 대장이 마침내 모든 괴물들을 잿더미로 만든 뒤에 이 어린 신병이 다른 귀족들과는 다르게 전혀 오만하지 않다고 칭찬하더라고. 다른 귀족들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야.
하지만 곧바로 로봇의 화면에 붉은색 경고 알림이 떴어. 한장은 호기심이 생겨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지. 대장은 둥지를 소탕하러 간 다른 팀들의 임무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대답했어. 그러면서 덧붙이길. 주인공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팀도 무조건 실패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아자키 일족의 뱀들이 인간 지원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대장은 주인공에게 반지의 힘을 이용해서 뱀들을 자신들 쪽으로 유인해달라고 제안했어. 시선을 끄는 동안 한종은 우리끼리 이 뱀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저 뱀들한테 확실하게 끝장날 거라고 경고했지.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15랭크 이자키 부족 등지 수호뱀이 일행 뒤로 소리 없이 나타난 거야. 그 괴물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다들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완전 기겁했어. 하지만 한종은 지체 없이 소리쳤지. 당정 여기서 도망치라고 모두에게 명령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일행 중 2명의 신참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 버렸어. 저런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이 위기의 순간에 대장님이 진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며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쏟아붓기 시작했어. 친구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 뱀은 재빠르게 반응해서 그 거대한 송곳니로 로봇 아머를 콱 물어버렸지. 직후에 그 거대 괴물은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대장님의 로봇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대장님은 기계 안에서 살아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말았지. 그 후 괴물은 도망치던 2명의 신참들에게 시선을 돌렸어. 걔네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했고 야수는 자비 없이 공격을 퍼부었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 주인공이 아까 챙겨줬던 아이템에서 마법 방패가 작동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해냈어. 그렇다고 그 뱀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잖아. 강력한 부식성 산을 뱉어냈지. 그 공격은 마법 보호막을 녹여버렸고 결국 두 팀원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 우리의 주인공 한종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분노가 폭발했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증오에 찬 눈빛으로 괴물을 노려봤지. 그 순간 괴물이 난폭하게 돌진하며 한종을 공격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상황이 너무 꼬였다는 걸 깨달은 한종은 마법검을 소환해서 자신을 방어할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뱀은 그 전략을 눈치채고 주인공을 향해 독침을 날렸어. 그 공격에 한종은 곧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그가 쓰러져 무방비 상태인 틈을 타서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와 한종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어. 뱀이 그를 집어 삼키기 직전 하늘에서 크고 눈부신 공격이 쏟아져 내려와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한 거야. 그 일격에 괴물은 완전히 숨이 끊어진 채 바닥으로 쓰러졌어. 직후에 공양진이라는 이름의 파란 드레스를 입은 신비로운 여자가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지.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게 주인공에게 인사를 건넸어. 그녀는 한종이 꽤 인상 깊었고 심지어 자기 취향이라고까지 말했지만 자기가 한종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경고했어.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악명 높은 추방자 구역에서 바로 왔다고 설명하더라고. 한종은 그 유명한 추방자들의 도시는 사실상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아니냐고 대꾸했지. 그러고 나서 한종은 특수 능력을 써서 그녀의 상태창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그녀가 8랭크 발키리라는 걸 알고 완전 깜짝 놀란 거야. 파란 옷의 그녀는 날렵하게 한종의 뒤로 뛰어오르더니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법의 공명을 칭찬했어.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종을 자기의 서포터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는 거 있지? 한종은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레벨 3 따위가 감히 자기 명령에 거역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 한종은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지.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어.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억지로 뭔가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해버렸어. 그제야 이 아름다운 전사도 한종이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주인공은 그녀가 지금 자기가 맡은 임무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때서야 서포터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어. 그 임무가 바로 이자키 부족 뱀둥지를 완전히 박멸하는 거였거든. 이 조건을 듣자마자 그 강력한 전사는 망설임 없이 한종을 돕기 위해 힘을 빌려주겠다고 동의해서 주인공은 남은 뱀들을 찾아내서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지역 지도의 전략적 위치 몇 곳을 짚어주기 시작했지. 그녀는 그 괴물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 그녀의 등에서 이상하고 아주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 그림자가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전사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버렸어. 거만에 깃든 정령이 주인공을 도망치게 하려고 했지만 괴물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그녀는 한종을 죽일 기세로 아주 난폭하게 달려들었어. 눈치 빠른 한종은 다시 마법검을 소환해서 엄청난 정화의 힘을 뿜어냈어. 그 힘 덕분에 그녀는 어둠의 괴물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 파란 옷의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고 엄청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 대체 무슨 마법을 써서 자기를 구해준 거냐고 말이야. 한종은 아주 차분하게 그저 마법일 뿐이라고 대답했지. 몸에 생긴 부정적인 효과를 치료하고 억누르는 마법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되물었어. 공양지는 자기가 레벨 9 곤충에게 감염되었다고 설명했어. 그 벌레가 그녀의 몸을 조종해서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분노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감염 부위를 자세히 살펴봐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고 전사는 블라우스를 내리기 시작했어. 등에 난 커다란 흉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이어서 한종이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치유 마법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 느낌에 그녀가 완전 황홀경에 빠진 표정을 짓는 거 있지. 한종은 이 힘이 통증을 줄여주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라고 말하며 훨씬 더 강력한 마법을 써보기로 결정했어. 허공에서 생명력이 가득 찬 거대한 가마솥이 나타나더니 그녀의 몸을 적시기 시작했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들까지 치유해주면서 말이야. 그 치유 과정이 전사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녀는 주인공이 매 순간 자기를 계속 놀라게 한다고 칭찬하더라고. 한종은 감염이 이미 50%나 치료되었다고 알려졌어. 하지만 이 재생 과정을 유지하려면 주변 곤충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화제를 돌려 지금 당장 그 뱀 방면 임무를 끝내버리자고 말했어. 그녀는 한종의 팔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곧바로 하늘로 날아오르며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지.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숲 전체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보이는데 그건 린징 슈안의 팀이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였어. 그는 화면을 통해 곤충 군대가 전쟁 준비를 아주 철저히 마친 걸 확인하고는 병사들에게 상부의 명령은 그저 대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뿐이라고 전달했어. 다시 숲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주인공이 아주 높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 그 수많은 뱀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쫙 지켜보고 있었지. 그러다 한종이 절벽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괴물들 한가운데로 착지하는 거야. 온 힘을 다해 떨어지면서 땅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지. 파란 옷의 그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그런 미친 짓을 벌이는 한종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군 통제실에서는 보안 카메라로 주인공이 뱀 둥지에 쳐들어가는 걸 보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그들은 한종이 그저 자기 목숨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어서 화면에는 주인공이 야수들을 향해 강력한 펀치를 연달아 날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뱀들의 맷집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세서 한종조차도 녀석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 결국 괴물들이 사방에서 한종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지.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 파란 옷의 그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며 야수들을 향해 파괴적인 레이저를 발사했어.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괴물들 여러 마리를 말 그대로 조각내버렸지.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도 뒤처질 수 없잖아. 비밀 무공의 세 번째 관문을 해방하기로 결심한 거야.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려고 허공에 대고 강력한 펀치를 날렸는데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눈앞의 모든 걸 싹 다 파괴해버리는 거 있지. 이 엄청난 위력에 그녀도 눈에 띄게 놀란 기색이었어. 한편 통제실에 있던 린징 슈안은 카메라를 통해 그 신비로운 여자가 공양진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그녀가 최근 당국에 의해 패배한 아주 위험한 악당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환상의 콤비는 이미 그 둥지에 있던 뱀들을 전부 쓰러뜨렸고 한종은 전사의 치료에 쓰기 위해 녀석들에게서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하기로 결정하지. 그러고 나서 한종은 다시 신비한 가마솥을 소환하고 공양진에게 마침내 마지막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어.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마치자 빛나는 치유의 액체가 그녀의 몸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는데 치료 과정에서 몸에 일어나는 강력한 마법 반응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때 그녀의 등에 아직도 검은 가시가 깊숙이 박혀있는 게 보이는데 그녀는 주인공에게 그걸 단번에 뽑아달라고 부탁했어. 가마솥은 전사의 몸 안에 남아있던 사악한 에너지를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고통스러운 추출 과정 속에서 그녀는 엄청난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어.